여러분들은 손실나서 힘들어 죽겠는데 거기다 대놓고 시장 더 깨질 겁니다. 혹은 괜찮습니다. 명확한 얘기도 못 해주고 명확한 근거도 못 대주고 그냥 막연하게 여러분들도 다 그냥 들여다보실 수 있는 신문 내용 읽으면서 아니 시장이 뭐 어쩌고저쩌고 신문 내용 읽으면서 그러면 안 되죠. 응? 가슴에 손을 얹고 그러면 안 되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배척을 해내실 수 있는 그러한 기본 소양 교육을 다 받고 갖고 계셔야 됩니다. 진짜로. 오늘 그 피플바이오에 대한 종목 이거 올려드릴 거예요. 뭐 새로 오신 분들도 계시니까. 자, 피플바이오입니다. 이런 장에서도 눈 바짝 뜨고 있으면 수익이 날 수 있습니다. 다만 주력으로서 비중을 실어갈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런 종목에 비중을 많이 싣고 가신다면 그거는 윤정두 교육에 반하는 행위입니다. 이렇게. 왜냐하면 이런 데서 수익을 내시더라도 결국은 그 수익을 지키지 못해요. 결국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력주 기준에서의 포트 비중을 제대로 채워놓으시고 그리고 나서 옥석 가리기 좀 하고 그리고 나서 시장에서 수익도 많이 나서 자신감도 생겨. 아니 지난해 연말 대비 계좌 다 검사할 거야 내가. 지난해 연말 대비 윤정두랑 같이 움직이면서 지난해 연말 대비 계좌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났다는 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 예? 얼마나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장인데 상상을 초월하는 어마어마한 변동성과 어마어마한 수익이 난 그런 장인데 어떻게 손실이 났다고 할 수 있어요? 손실이 난 거는 언제부터의 기준? 8월 14일 정점 찍고 2460포인트 그걸 찍고 나서의 흐름에서는 우리도 아마 손실이 있을 거예요. 아마도 아마도 시장 손실률 수준 혹은 그 이상 될 수 있습니다. 그거는 가능해. 근데 8월 14일 이전 기준에서의 기준으로 따진다면 아니 어떻게 손실이 날 수 있냐 이거죠. 어떻게. 그잖아요. 작년 말에 IT주들 편입해서 삼성전자 5만원, 하이닉스 8만원, DB하이텍 2만원에 편입해서 1월 달에 한 달 만에 삼성전자 6만원 20% 수익, 하이닉스 25% 수익 10만원, DB하이텍 50% 수익 그렇게 해서 전량 정리. 그러고 나서 삼성전기를 사. 그러고 나서 3월 달에 와장창 깨져서 비중을 30%에서 최대 50%까지 또 70%까지 증가시켜. 그런 과정에 종목 뭐뭐 갖고 있어요? 한진칼 3만원대 샀던 한진칼 11만원까지 움직여. 그런 과정에 또 뭐 갖고 있어요? 그런 과정에 네이버 차익 실현 못하고 끙끙대다가 3월달에 폭락했으니까. 그러다가 결국은 어떻게 돼? 네이버에서 가장 먼저 반등 나오고 들 빠지고 가장 먼저 반등 나오고 다들 네이버 안 돼요. 얼른 팔아요. 낙폭과대주 사셔야 할 때 무슨 소리야. 강한 애가 강합니다. 강한 놈 지키고 가야 됩니다. 결국은 네이버에서의 폭등 랠리가 먼저 나오죠. 그 종목 3개잖아. 삼성전기, 네이버, 한진칼. 근데 네이버 어떻게 해요? 전량 차익 실현하고 나서 좀 일찍 했어요. 우리 23만 원에 차익 실현해 버렸어. 그게 뭐야? 32만 원 뭐 그렇게 올라갔던 종목에. 결국은 네이버를 팔아서 그나마 다행인 게 우리는 뭘 사요? 삼성바이오로직스. 남들 다 그냥 고점이라고 난리칠 때 60만 원에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삽니다. 30% 비중을 5월 8일부터 6월 4일까지 평균 단가 얼마? 60만 원, 62만 원. 응? 그잖아. 아니 오늘같이 어려우면 과거를 회상하면서 행복함을 또 느껴보시라는 거예요. 60만 원 평균 단가에서 그러고 나서 또 어떻게 해요? 그 기준에 삼성바이오로직스 한번 볼까요? 삼성바이오로직스 6월 15일 날 시장 100포인트 빠진 날. 삼성바이오로직스 시장 100포인트 빠진 날 어떻게 했어요? 100포인트 빠진 날. 그냥 그날 86만 3천 원 찍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은 꼬리 달고 밀려 내려오죠. 결론은 어떻게 돼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우리는 거기서 차익 실현을 해버리죠. 그리고 7월 달에 어떻게 해요? 6월 말 이럴 때 셀트리온도 다 차익 실현해 버립시다. 셀트리온 삼형제. 응? 그래 안 그래요? 그렇게 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요때 요자락에 여기서 종목 3개라고 그랬어요.
삼성전기 또 삼성전기를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차익 실현해서 산 거죠. 그리고 네이버 그리고 한진칼 3만 원대에서부터 11만 원까지 계속 매수. 이때 당시에 한진칼이 좀 그나마 또 변동이 있었어요. 7월까지 막 그냥 폭등 변동. 그거 다 수익 잡아먹고 그러니까 이렇게 바이오로직스 매집을 해도 시간 걸리더라도 따라오시는 거죠. 네이버 차익 실현한 이후에도. 그러고 나서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죠? 아니에요. 60만 원 평균 단가에서 86만 3천 원까지 5거래일 6거래일 만에 가버리죠. 그렇게 해서 차익 실현했잖아. 그 차익 실현해서 문자 내역 보면 문자나 많아. 문자 이게 달랑해 이게 5월 14일부터 6월 4일 또 5월 8일 이전에는 주력주로 편입한 조차가 없어. 5월 8일 이전에는 매일 방송 갖고 나가서 설명드리고 수익해드리고 교육해드렸지만은 결과적으로 4월 10일 날 하루 딱 들어서 하루에 문자 3번 나가죠. 남들 50만 원의 갭상승 33조 할 때 시가총액 3일 때 갭상승 4% 나왔는데 그거를 따라붙어 윤정도는 얼마까지? 8%까지. 그렇게 해서 51만 9천 원에 사서 이날 60만 3천 원 찍었죠. 전량 차익 실현. 그리고 5월 8일 날 들어간 거예요. 오늘도 삼성 엔지니어링 장중에 9% 올라갔는데 거기서 삼성 엔지니어링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실질적으로는 10% 올라갔는데 거기서 편입해버리죠. 11,600원. 그러고 나서 13,000원 찍어요. 목표 주가 13,000원 했는데 13,000원 넘겨버려요. 그 차익 실현 못하셨을까봐 또 문자 보내드리죠. 12,500원 이탈되면 전량 차익 실현하십시오라고. 근데 어떻게 손실이 날 수 있어? 그러고 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다 팔고 뭐 사요? 시젠 사잖아. 시젠 사서 어떻게 해요? 7월 한 달에 11만 원대 12만 원대 들어가서 공식적으로 14만 원대 들어가서 32만 원 넘겨버리죠. 아니 근데 어떻게 손실이 날 수 있냐고. 시젠에서 따블이 났는데 마지막에 조금 힘겨웠죠. 마지막에 30만 원 위에서 오버슈팅 한번 보자고 오기 부리다가 좀 힘들었어. 그러나서 시젠 다 팔고 뭐 했어요? 의약품. 그러니까 나머지 있는 게 이제 삼성 전기 남아 있고 한진칼은 이제 추가 편입 못 하고 거래량이 없으니까. 그리고 나서 시젠 전부 차익 실현 이후에 뭐 사요? 제넥신, 셀리버리 사자마자 수익, 전량 차익 실현. 다시 시젠 신풍제약 사자마자 폭등, 전량 차익 실현. 그러고 나서 신풍제약, 그 다음에 제넥신. 그거 마지막 산 게 이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죠. 나머지는 IT는 뭐 여전한 거고. 그리고 자동차, LG화. 그쪽은 뭐 사실 편입 단가 대비로 한다면은 수익. 마지막에 들어가신 분들의 기준이 이제 조정폭. 최고점이 얼마? 71만 원. 와, 여기서부터 15% 올려야 돼요. LG화. 그죠? 근데 하루에 11% 이상씩 오르던 종목이란 말이에요. LG화학이. 그잖아요. 현대차는 15만 원대부터 편입해서 19만 1,500원. 오늘 16만 4,500원. 최고 단가 얼마? 17만 원 수준이죠. 그리고 밑에서 사신 분들 분명히 계시고. 그 수익. 힘든 거는 넷마블 무지하게 깨졌어. 농담이 아니라 넷마블 15만 원부터 들어가서 21만 원까지 수익 다 내놓고 차익 실현 안 했잖아요. 그리고 또 IT 장비 부품 소재 쪽. 서울바이오시스 상상할 수 없는 하락률. 오늘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혼내는 건 윤정도 혼내시고 비중 조절 못한 것도 윤정도 혼내시고 그럼 살아남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투매자라고 투매할 거야 여기서? 여기 투매할 거야? 아니 IT 비중 70%까지 확대해드렸잖아. 언제? 7월 달에 7월 말에 시즌 전량 차익 실현하고 남은 게 그럼 종목이 뭐야? 한진칼 있지만 유명무실해져 버렸고 삼성전기 하나 IT 70% 비중 그거 하나 갖고 있는데 시즌은 전량 차익 실현했지. 어떻게? 현대차, LG화학, 넷마블 갖고 갑시다. 그리고 의약품 포기하지 맙시다. 의약품 한두 번 먹었나? 결론은 오늘 기준에서 어떻게 돼야 돼요? 오늘 기준에서. 시장 대비해서 과연 IT가 그렇게 초전박살인가? 오늘 어제 LG전자 너무 많이 밀렸어요. 숨도 못 쉬게. LG전자가. 그거 빼고는 그나마 좀 시장 하락률이니까 그나마 숨은 쉴 수 있잖아. 그럼 앞으로는
IT 70% 채우자고 그랬는데 IT 비중보다 다른 쪽 비중이 높은 분들이 계신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는 욕심낸다는 게 다른 게 아니구나. 내가 단타 종목 박셀바이오 이런 거 안 들어간다고 해서 그게 욕심 안 내는 게 아니구나. 내가 의약품주 안 들어간다고 그게 욕심 안 내는 게 아니구나. 결론적으로 IT 극대형주에 대한 아무 때나 IT 극대형주 매수해요? 아니죠. 지금은 IT 극대형주에 대한 흐름이 너무 좋기 때문에. 왜? 실적이 상상을 초월한다니까요. 그런 종목에서의 비중은 철저하게. 또 현대차, LG화학 실적이 상상을 초월하잖아요. 농담하는 게 아니라. 에? LG화학만큼 실적 내주는 거 어디서? IT 빼고 나면은 누가 LG화학만큼 실적을 내줘? 분기 영업이익 9천억씩 누가 내줘? 금융지주사는 내주지. 순이익이 연간 3조니까. 그리고 현대차가 그 수익은 내주지. 이번에 대손 충당금 충당했지만은 다음 4분기에는 어떻게 기저효과 나오죠? 원화가 강세를 떼요. 원화 강세 때문에 뭐해? 엔화가 더더욱 강세인데. 정부 정책하고 맞닥뜨릴 때 긍정적인데. 자신감 가지셔야 돼요. 지금 얼마나 좋아 시장이. 농담하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주말 걱정하셨는데 어떻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땡큐 남야미타불 감삼보살. 예? 시장이 어려워요? 시뻘건해. 우리나라 그냥 더더욱 밀렸잖아. 과도하게 밀렸잖아 오늘. 마감 때까지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미국의 선물이 2%대 중반까지 하락이 나오면서 그 공포감이 실려있던 거죠. 아니 근데 그 공포감이 실렸는데 조금 이따 종목 하나씩 짧게 볼 거예요 오늘. 왜냐면 일요일날 미친 듯이 해야 될 거 아니야 하루 종일 교육을. 자 한번 여쭤볼게요. 오늘 시장 무지하게 힘들었다, 아주 그냥 정신 나가게 힘들었다 하시는 분들은 0번. 그래도 윤정두랑 있으니까 그나마 조금 숨 좀 돌렸다. 시황을 제대로 볼 수 있어서 701109. 시장이 숨도 못 쉬게 힘들었다. 물론 당연히 힘들었어. 근데 숨도 못 쉬게 힘들었다. 0번. 아유 그래도 윤정두랑 있으니까 그나마 숨통 좀 틔우고 아유 그래도 시황 제대로 볼 수 있어서 다행스러웠다. 701109. 출석 체크 한번 해보자고요. 둘 다 한다고? 내 사랑 곁에님? 둘 다 하셔도 돼. 그러면 701109 0 이렇게 치면 되지. 이렇게 웃을 수 있는 게 그나마도 시장이 멀쩡하잖아요. 지금 이게 조종장이에요. 뻥치지 말라를 어디 가서 다들 여러분들 말고 여러분들께 돈 받아먹는 그 전문가 나부랭이들이 공부 좀 해서 제대로 대처를 해야지. 어디서 감히 대도 않는 시황 하나 제대로 못 읽어서 여러분들 자산 관리를 어떻게 해드려? 자산을 실제 매매를 해드릴 수는 없지만 멘토 역할을 제대로 해드려야지. 채팅장에 쭉 올려주시고 우리 아무리 금요일이어서 사람이 별로 없더라도 신명나게 해야죠. 왜? 공포감이 앞섰는데 결국은 보니까 시장 그렇게 어렵지 않더라. 유럽 돌리네. 거기에 미국 낙폭 2% 중반에서부터 1% 수준이면 이건 거의 플러스라고 봐야죠. 오늘 새벽에 올라온 나스닥 1.64% 대비 지금 선물이 1.09면 밀린 것도 없죠. 어제 선반영, 오늘 선반영. 그렇죠, 대박원추님. 월봉, 주봉으로 보니 괜찮더라. 아니 시장이 뭐 깨졌어요, 뭐라 그러지. 근데 체감온도가 안 좋은 거는 여러분들이 코로나19 이후에 코로나19의 그 변동성. 아니 우린 시장 갖고 수익 안 냈나? 시가총액 3위 삼성바이오로직스 갖고 그 며칠 만에 그냥 폭등 수익 안 냈나? 아니 우리가 수익 못 먹은 게 어디서? 어떤 종목 못 먹어서 우리가? 신풍제약 수익은 못 냈어요? 상한가 그냥 상한가 진입하고 21만 5천 원 찍고 그거 20만 5천 원에 전량차익 실현하고. 아니 현대글로비스 불과 며칠 전이에요. 난 돈이 없어서 못 샀어요. 현금 비중은 그래 조금 냅두라 그랬잖아. 현대글로비스 15만 5천 원에서부터 22만 2천 원 찍고 자 21만 5천 원 이탈되면 차익 실현, 21만 원 이탈되면 전량 차익 실현 했잖아. 뭐가 무서워요? 어제부터 약속한 대로 오늘까지 몇 달 만에 단타 종목 드렸죠. 그 어제 드린 단타 종목이 뭐예요?
센코 그냥 어제 13,300원에 편입 14,400원인가요? 13,400원 목표주가 17,350원이었죠. 상한가 17,150원까지 갔네. 오늘 기준에 재편입했다가 변동성은 나왔는데 차익실을 못하고 손절. 오케이. 3%. 그러면은 저거는 피플바이오는 편입하고 10% 이상 올라오죠. 전량 차익실은. 월요일은 윤정두가 수익률 대 8차례 우승한 윤정두가 7,681% 세계 기록 갖고 있는 윤정두가 월요일날 단타 종목 못 드릴까봐 오늘 삼성 엔지니어링 11,600원에 들어갔네. 문자 사인 11,600원에 문자 사인 드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13,000원 목표 주가였네. 근데 오늘 고가가 얼마야? 13,000원을 훌쩍 넘기네. 오늘 가입하시자마자 수익 났다고 그렇게 해서 올려주시고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솔루션 들어갔는데 하나솔루션 들어가고 나서 밀려버렸죠. 그래도 얼마나 지금 행복해요. 삼성 엔지니어링 볼까요? 오늘 기준에 삼성 엔지니어링 오늘 단문 문자 다 잘라놓은 게 있을 텐데 이거 볼까요? 10월 30일 11시 33분 11,600원이면 주가가 얼마예요? 얼마 올라와 있는가? 어마어마하게 올라와 있는 거죠. 근데 윤정두는 매수! 단타 못 쳐? 아니 단타 삼성 엔지니어링 단타 못 쳐요? 근데 무슨 뭔 놈의 종목으로 단타 치려고? 10% 수준 1조짜리 10%까지 따라붙을 수 있습니다. 매수! 그러고 나서 막 장 깨져가지고 교육하다가 1시간 30분 만에 1시간 30분 만에 얼마? 오늘 고점이 얼마? 13,000원 목표 주가에 써 있잖아요. 분명히 얼마야? 아이고 어디 써 있어? 2차 편입 설정이 13,000원 잘못 써놨네. 2차 편입 설정이고 13,500원 목표 주가인데 이게 잘못 써놨고 어찌됐건 13,000원이 목표가 아니라 13,500원을 말씀드렸나 보네. 어찌됐건 결론은 오늘 얼마 올라와? 13,100원? 오케이. 그럼 편입 단가 대비 10% 이상 올라왔죠. 얼마 올라왔어? 1,500원 올라왔죠. 13%, 14% 올라왔잖아.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차익 실현 못 하셨을까 봐. 자, 12,500원 이탈시 전량 차익 실현 끝. 끝. 부자 아빠님, 당신은 최고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같은 날에도 울고불고만 하는 게 아니라 냉정하게 오늘 죽는 줄 알았어 진짜 윤정두는. 윤정두는요 장안조차 나오면 하루 종일 방송해버려. 왜? 이탈하시면 안 되니까. 이탈하시면 환불 나오는 게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탈해갖고 어디가 죽는다고 잘못 이탈하면 지금 이 장에 이탈한다는 자체가 뭐야? 손절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탈한다는 자체가 손절한다는 얘기 아니야. 손절하는 순간 그게 여러분들 바닥이라는 거 알잖아. 에? 손절하자마자. 그 여러분들께 지금 오늘 어디 계셔요? 우리 고고고님이신가요? 고고고 선생님? 오늘 추천주 어떻게 되나요? 그래서 이렇게 쭉 올려드렸어. 그러고 나서 삼성 엔지니어링 그 밑에 매수자이 나간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우리 고고고 선생님 이런 수익을 들어오자마자 이런 수익을 대박입니다. 11,682원에 매매해서 비용 포함해서 수익입니다. 또 한 분은 10만 원 벌었습니다. 오늘 소주값 버셨습니다. 이게 오늘 가입하셔 들어오셔. 내일 월요일 날 이제 생각해 보세요. 제가 분명히 어제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몇 달 만에 단기 공략주를 문자로 보내드린다. 아우 창피해. 그렇지만 자신감이 있다. 이제 시장에 대해서 보다 더. 그래서 오늘 약속한 대로 박셀바이오 상한가 그거는 우리가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었다면 그럼 짝짓기 피플바이오 들어갑니다. 피플바이오 매수. 오케이 매수. 볼까요? 오늘 문자 이건가? 그건 좀 스플라이님 죄송해요. 그건 좀 어느 거 이렇게 해서 어떻게 돼 있어? 9시 8분부터 현대차 창피해. 16만 8,500원에 들어왔어요. 이거 이제 원래는 가리고 보여드린다 그랬잖아요. 왜? 누구는 유료 돈 내고 이렇게 편입해서 누구는 이 단가보다 싸게 사면 근데 그거는 기우에 불과하다.
여러분들께서 VVIP 회원님들께서 같이 움직이시고 유료 가입을 하셨으니까 매매 사인을 나가면 같이 움직이시는 거지. 외부에 계신 분들 거짓말 아니라 지금 방송 듣고 계신 분들 녹화 방송 보시는 분들 월요일날 윤정두보다 현대차 싸게 살 수 있네, 만도 싸게 살 수 있네. 근데 만약에 갭상승이 살짝 나와. 왜? 시장이 지금 멀쩡하고 좋으니까 갭상승 나올 수 있죠. 그러면 안 쳐다봐. 혹은 갭상승이 아니더라도 보합에 출발해. 야, 이거 더 떨어지면 살까? 혹은 예를 들어서 말도 안 되게 추가적으로 눌려. 그럼 어떻게 해? 에휴, 그럼 그렇지. 안 산다니까. 안 사요. 그러니까 오픈을 해도 대형주는 오픈을 해도 아니 세상에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오픈 안 하면 맨날 오픈해도 지금 솔직히 저 종목들 갖고 있으면 시장이 그렇게 아파요? LG전자 갖고 있음으로써 오늘 3.67%나 솔직히 어마어마하게 빠졌죠. 근데 숨도 못 쉬게 아파? 그죠? 내 자산이 깨졌는데 왜 안 아파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시장에서 여기저기 이렇게 둘러보면 패닉이야, 패닉. 농담하는 게 아니라 한국경제TV 이쪽 바닥에 메이저로 올라섰잖아. 언제부터? 원래는 팍스가 시장 점유율 70%가 넘었죠. 팍스 대 비팍스였지. 근데 어느 순간부터 해서 2010년 고경부터 해서 이제 한국경제TV가 방송을 기점으로 해서 메이저로 올라선 거죠. 완전하게. 어찌됐건 한국경제TV 이번 달 10월 달 내내 아주 박살났죠. 뭐 환불 때문에. 방송에서는 이게요 삼성전자가 이래놓고 뒷구녕에서는 종목을 무슨 뭐 거래대금도 없는 희한한 잡주를 갖다가 의약품주들 어때요? 우리도 의약품 갖고 있잖아요. 지금 의약품주들 어때요? 코로나19 뭐 이렇게 유럽 뭐 어떻게 돼요? 예전 같으면 지금 상한가 레일가 나와야지. 물론 박셀바이오도 있지만 그거는 신규주에 대한 시가총액 작은 종목에 대한 흐름이고 예전 같으면 지금쯤 어떻게 됐어요? 시젠 상한가에 막 SK케미칼 막 상한가에 막 난리나 있어야지. 신풍장 막 오늘 상한가 들어가야지. 그렇죠. 팍스 슈어가 양대 산맥이었지. 근데 이제 팍스가 70%고 슈어, 싱크, 솔론은 이제 ARS 때문에 이제 급격히 커진 거고. 비팍스 네 군데. 싱크, 슈어, 솔론, 와우. 그 당시 기준에. 어찌됐든. 문자 하나 많이 나갔어? 삼성전자 57,600원. 거기서 또 밀렸네. LG전자 또 밀렸어. 문자 사인 나가고 나서도. 이거 원래 안 보여드린다고 그랬었잖아요. 왜? 정의원님들이 오늘 같은 날 얼마나 불쾌하시겠어요. 저거 문자 다 보여드리면. 매일매일 문자. 이번 주 내내 문자 어떻게 됐어요? 이번 주 내내 문자가. HMM 오늘 꼬꾸라졌지만은 지난주부터 해서 HMM 얼마? 시가총액 3조짜리 3조까지 올라온 거 2조 6천억에서 7천원대 초반 중반에서부터 9,500원까지. 차익 실현 안 했죠. 전량 차익 실현 한번 하고 다시 편입했단 말이야. 오히려 차익 실현 단가보다 위에서. 왜? 그 사이에 누적 수급이 더 확대됐으니까. 그 사이에 거래대금이 더 확대됐으니까. 오늘은 5%나 밀렸는데 시장의 등락률에서 2시 이후에 시장이 30포인트 수준 더 밀렸는데 2시 이후에 주력주들은 2시 이후에 추가적으로 밀린 종목이 거의 없어요. 시장이 2시 이후에 1%에서 1.5% 정도 더 밀렸단 말이에요. 유가증권 시장이. 근데 2시 이후에 1에서 1.5% 더 밀린 게 장중 기준으로는 없어요. 그러다가 마감 동시효과에 삼성전자 500원 더 밑으로 깨고 내려간 거예요. 그거를 몇 명이나 알고 있냐고 방송 나오는 친구들이. 여러분들은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많은 분들이 왜 하도 윤정두가 삼성전자 한 주라도 갖고 계셔야 된다고. 그래야 시장 볼 수 있다고. 삼성전자 한 주를 갖고 있으면 시장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안 갖고 계셔. 삼성전자 한 주만 갖고 있으면 시장 본다는 게 뭔지 아세요? 삼성전자 한 주 가지고 잘 보세요. 농담하는 게 아니라 이 한 주만 갖고 있으면요. 삼성전자 이 한 주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걸 볼 수가 있어요. 시장 전체적인 수급 동향을. 그렇게 되면서 여러분들이 그 얘기를 하잖아. 우리가 외국인이 전체 시장에서 샀네 팔았네부터 해서 선물이 어쩌고저쩌고까지 얘기하죠.
그러니까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단순하게만 말씀드리면 변동거래량 보시면요. 동학개미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삼성전자의 기준뿐만 아니라 모든 종목이 그렇습니다. 모든 대형주, 대형주의 기준에 차익거래와 비차익거래 특히 다 들어가 있는 프로그램 매수가 원활한 극대형주의 경우, 그 뭘 보여드리려고 그러냐면은 삼성전자의 흐름이 쭉 보시면 예를 들어서요. 이 흐름의 이 체결이 대부분이 개인들이겠죠. 이런 거는 대부분이 개인이에요. 아니면 조그만 액티브 펀드 쪽이나 이런 쪽. 실질적으로 삼성전자의 한 호가가 바뀌는 거는 외국계 기관 투자자 혹은 기관 투자자입니다. 개인들에 의해서 호가가 예를 들면 57,400원 물량을 누군가 다 샀어. 아주 그냥 어마어마한이 뭐예요? 기존에 액분하기 직전에 액분 얘기 나오고 나서 2017년 하반기에 하루에 개인이 한 명이 하루에 2천억을 사버렸어요. 그게 개인이긴 하지만 누구예요? 전라도 쪽에 광주 쪽인가요? 건설사 오너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해놨죠. 그렇게 해서 건설사 자금을 가지고 2천억을 삼성전자를 하루에 샀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 수급이 일반적인 해지 물량 수급보다 더 셉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1인에 의해서 움직인 경우가 있어요. 또 자금 집행을 모고스탠리가 오늘 삼성전자 뭐 예를 들면 500만 주 편입을 해야 돼. 채우기로 했어. 내부적으로. 그렇게 되면 그날은 다소 강하죠. 일반적인 해지 물량 대비. 그 해지 물량이라는 게 뭐예요? 코스피 200 지수에 대한 해지. 여러분들 좋아하는 ETF 상품에 대한 해지. 그게 뭐 어차피 코스피 200에 연동돼 있고 주식 선물에 대한 해지. 여러 가지 해지. 또 시장 조성에 대한 해지. 그런 물량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왜곡된 흐름이 나오질 않아. 극대형주는 어지간해서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큰 이슈가 있으면 뭐 예를 들면 LG화학의 이슈라든가 최근에 SK 하이닉스의 인텔 랜드 사업 부분에 대한 인수라든가 또 현대차의 대손 충당금 이런 이슈가 있으면 평상시보다 거래가 빵 터지죠. 그러면 시장의 일반적인 해지 물량 대비 터지기 때문에 그럼 그럴 때는 자기 시세가 나와요. 위든 아래든. 악재로 인식하면 아래로 나오겠죠. 그럼 삼성전자 한 주만 갖고 있으면 그거를 맨날 이렇게 매매하는 걸 보고 있으면 어떤 흐름이 결정적으로 나오냐면요. 방송 나오는 친구들보다 여러분들이 시장을 더 봅니다. 수급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돼요. 조일교 나와서 방송에서 외국인이 빼니까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사면 안 되고요. 아유 참나. 외국인 지분이 56%예요. 하이닉스 외국인 지분이 48%입니다. 외국인이 하루에 얼마나 팔았다고, 그동안 누적 얼마나 팔았다고. 그렇게 보면은 시장에서 살 종목이 없어요. 실적 제일 좋은 놈을 못 사게 하면. 지금 수급이 이렇게 들어오는 수급이 연출이 돼요. 이게 뭐냐면은 기계적으로 알고리즘을 넣는단 말이에요. 사람이 맨날 손으로 매매하는 게 아니라 어저께 58,000원 이탈될 때 100만 주 매수 쌓여 있는 거 거기다가 물량이 두두둑 떨어지는 거 보셨죠? 한쪽에서 던지는 게 아니고 해지 물량이에요. 해지 물량. 그렇다고 해서 그게 이탈됐다고 해서 확 막 밀려내려 그런 범위가 아니고 결국은 기계적인 매매의 흐름이 나오는데 그것이 거래량이 적은 날 거래대금이 적을 때에는 웹도덕 현상이라고 해서 선물이 몸통을 흔들어대죠. 현물을 흔들어대는. 지금은요. 지금은 거래대금이 사실상 충분해요. 그래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자기 방향성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위치란 말입니다. 오늘 주가가 빠지고 어제 빠지니까 삼성전자 100원 빠지면 상속세 150억 들래. 에이 그 진짜 확 그냥 막 그냥 2단 협차게 하고 날라차게 해버릴까 보다 진짜로. 삼성전자 사상 최대치 고점이 62,800원이에요. 지금 그럼 반토막 나 있어야지 상속세 들려고. 어디 대도 않는 소리 하고 있어.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예? 삼성전자의 이런 물량이 호가를 바꿀 수 있을 것 같아 못 바꿔요. 결국 호가 바꾸는 거는 시스템 매매 또 프로그램 매매 바스켓 매매에 연동되어 있는 전체적인 뭐 미국장의 흐름이 지금 어떻고 저쩌고 뭐 일본이 지금 어떻게 움직였고 국내 증시에서의 그 ETF 상품이 어떻게 팔리고 있고 어쩌고 저쩌고 결론은 그거에 맞는 흐름 거기에 추가적으로 지금의 변동성의 기준은 뭐라고요? 거래대금이 자체 거래대금이 터져 있죠. 자체적인 매매. 그게 시스템 매매. 예를 들어서 오늘 CLSA가
270만 주 오롯이 다 팔았어. 예를 들면 매수한 거 하나도 없어. CS도 오늘 매수한 거 하나도 없어. 그러면 프로그램에 의한 매수매도 그게 막 매수매도 이 단타를 친다는 게 아니고 시장 조성자가 됐든 아니면 해지 물량이 됐든 매수와 매도가 정상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거기에 CLS하고 CS가 야 우리 오늘 10월 말이니까 뭐 물량 좀 덜어내야 되겠다. 야 200만 주 덜어내자 오늘. 그 400만 주 둘이 합쳐서 예를 들면 400만 주가 전체 수급의 프로그램 매매를 뛰어넘는 수급의 눌림폭으로 작용이 된 거죠. 그 장중에는 또 그렇게 크게 밀리지도 않았어. 지금 시간 봐봐요. 시장이 2시 넘어서 정확히 따지면 2시 15분 이후에 1.5% 정도 더 빠졌거든요. 근데 장중 기준에서는 삼성전자는 안 빠져요. 하이닉스도 시장 대비 덜 빠져요. 그러다가 마감 동시효과에 얼마? 500원이 밀립니다. 100원당 1포인트가 밀리는 거예요. 시장이. 예? 100원당 1포인트 밀리는 게 그 1포인트 밀리는 게 우스워요? 엄청나게 밀리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에서는 삼성전자 마지막 개파라고 500원 나온 거 그것도 모르고 그냥 시장이 깨졌어 이렇게만 얘기해. 500원이 밀리면서 지수가 5포인트 더 밀려 내려갔다라고 한다면 또 IT 종목에서 몇몇 종목이 그렇게 됐죠. 하이닉스도 그렇고 그렇게 됐다고 하면 거기에 연동되어 있는 지수 하락폭만큼은 월요일날 되돌릴 수 있을 거 아니야. 일정 범위 특별한 악재가 없으면. 그잖아요. 근데 그런 설명해요? 여러분들은 그런 걸 뭔 소리인지 알아듣겠어요? 알고 계셔야지. 한 주만 갖고 있어도 안다고. 왜? 한 주 갖고 있으면 안 보실 수도 있나? 근데 내 소중한 자산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얘를 들여다보게 된다고. 100원 움직임. 이거 100원. 그냥 막 100원 빨리빨리 움직이면 좋겠는데 안 움직여. 희한하게 못 움직여요. 하루 변동폭 투자가. 왜? 인위적인 효과의 부분이 안 나오거든. 인위적인. 결론적으로 그래서 그럼요. 첫 번째 기준은 시장의 수급의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도가 생깁니다. 호가에 대한 이해도가 생기고요. 지수에 대한 이해도가 생깁니다. 그리고 막판에 비이성적인 이제 월말 부분에 대한 그 기준이 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이러한 수급 범위가 보시면 지금 보세요. 시장이 2시 이후에 이거 차트 볼까요? 시장 차트 보시면 5분봉 보시면 자 2시 15분 이후에 급격히 확 깨졌죠. 코스닥도 그렇고 코스피도 그래요. 2시 15분 이후에 2시 15분 이후에 앞전 저점을 깬단 말이에요. 저게 20분 15분 뭐 이럴 때. 얼마나 깨져서 이렇게 깨지고 나서 대략적으로 2300이라고 잡고 뭐 2296이나 4포인트 해봐야 2300 잡고 종가 기준까지 얼마? 종가 기준까지 34포인트니까 대략 30포인트 빠졌네. 그죠? 그 30포인트가 어떻게 밀렸는지 마지막 요 음봉이 어떻게 떨어진 건지를 아셔야 되는데 아무 생각 없는 거야. 지금 그 2시 20분 이후에 삼성전자 보세요. 1.5에서 얘도 조금 낙폭이 확대되긴 합니다. 중간에. 근데 1.5, 1.7 여기서 왔다 갔다 하죠. 계속. 여기 이만큼 깨지고 계속 내려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 뭐예요? 상대적으로. 삼성전자 사상 최대치 고점이 62,800원임에도 불구하고 시장 대비해서 고점 대비 밀려있는 게 그다지 없다. 그것도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그것도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게 아니라 아주 못된 것들이 여러분들한테 주는 종목이 뭐야? 황금 대바닥주. 여러분들이 겁을 내니까 자꾸 황금 대바닥주 이런 걸 주잖아. 이런 거를 종목으로 따지면 이게 5분봉이지만 이런 종목을 주잖아. 이런 종목을 황금 대바닥주예요. 또 주고. 그래 여기서 또 줘. 황금 대바닥주예요. 또 주고. 그잖아. 우리가 얘기하는 건 뭐예요? 이게 아니라 시장은 요만큼 올랐는데 삼성전자 농담이 아니라 이만큼씩 올라와 있잖아 지금. 그리고 2020년 1월에 2018년 고점을 넘겼죠. 그러고 나서 살짝 눌렸다가 어떻게 됐어요? 다시 여기를 넘기고 있죠. 넘기지 못했지만 요 수준이잖아요. 62,800원. 여기잖아요. 여기에서 이렇게 조금 밀렸단 말이야. 근데 그거에 대해서 그 센 삼성전자에 대해서 이건 쳐다도 못 보게 하고 외국인이 파니까 기관이 판다고 사지도 못하게 하고 뭐 사요? 그럼 별 이상한 소형주 잡주 주면서 그 변동성은 죽는 거지 한 방에. 안 죽어? 죽는다고. 지금 숨도 못 쉬는 게 뭐예요? 우리도 갖고 있어 넷마블. 근데 넷마블은 대주 지분 81%라니까. 외국인 지분 합산하면 88%라니까. 기관 지분
주가까지 하면 개인들이 10%도 안 갖고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 주가를 빼? 그러면 우리는 그래 대주주하고 외국인하고 같이 연동되는 흐름, 정권이 바뀌어서 규제가 완화된 부분, 그런 실적이 나오는 부분, 그런 거 감안해서 이번에 이슈 때문에 좀 많이 두들겨 맞았더라도 한번 견뎌볼까? 근데 도저히 안 나와. 시세가 거래량이 완전히 죽어버려요. 그러면 손절을 하더라도 손절을 해야죠. 억울하진 않아. 속상한데 억울하진 않아. 왜? 눈탱이 맞은 건 아니잖아요. 막말로 어디 이상한 잡주한테. 헬릭 스미스 무슨 대주주분 10%인가 지분이? 매출 뭐 200억 300억? 그거를 시가총액 뭐 5조 6조까지 들어올려나? 그런 종목에 눈탱이 맞아가지고 숨도 못 쉬고 불과 1, 2년 만에 시가총액 5천억까지 깨져 내려오면 그게 억울한 거지. 신라젠 거래정지 당하고 이게 억울한 거지. 안 그래요? 실적도 없는 거 들어가 있다가. 지금 이 종목은요. 정상적인 흐름에서 정상적으로 들여다보는 실적이 뒷받침되는 이런 종목군들은 만에 하나 시세가 꺾여버린다 해도 속상하긴 하지만 억울하진 않잖아. 억울하다는 건 뭐예요? 나하고는 상관없이 흐름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지금 500원 뺐어요. 500원이면 얼마예요? 거의 1%야. 시장 지수로 따지면 5포인트를 뺐다고 얘 혼자. 5포인트가 우스워요? 전체 59포인트 빠졌는데 거기서 5포인트를 빼고 얘가 빠짐으로써 전기전자 업종 빠지죠. 그럼 전기전자 업종이 막판에만 전체적인 거 말고 장 막판에만 뺀 게 전기전자 업종이 뺀 게 그게 한 7포인트 8포인트 된단 말이에요. 월요일날 한 10포인트 떠서 시작하면 기분 안 좋아요? 월요일날 한 10포인트 떠서 시작하면 기분 안 좋겠어? 좋겠죠? 월요일날 최소 당연히 60포인트 지금 빠져있기 때문에 당연히 한 30포인트 떠서 시작하면 좋죠. 그럴 가능성이 있고. 근데 기본적으로 삼성전자하고 IT에서만 10포인트 들어 올린다고 치면 IT에서만 나머지도 그럼 쫓아올 수 있지. 분위기 좋으니까. IT에서만 10포인트 들어 올리면 너무너무 좋겠다 하시는 분들 45번 출석 체크 한번 갑니다. 나나님 너무 좋을 것 같아요. 45번 능동적으로. 아니 생각을 해봐. 방송에서 그러면 와우TV 나와서 이 잡것들이 나와서 자 삼성전자가 이렇게 밀렸습니다. 막판에 500원이라고 말도 안 되는 주가 조정폭이 나왔습니다. 저게 말이 됩니까? 1% 가까이? 그럼 삼성전자 500원이면 시장지수 5포인트입니다. 전기전자 업종 합산하면 7.5포인트입니다. 근데 미국의 선물이 그 당시에 2% 중반이 빠졌는데 지금 1%뿐이 안 빠지고 있습니다. 오늘 1.63 올랐던 거 1% 돌린다고 해서 우리나라 60포인트 선반영돼 있는데 월말 효과까지 있었다면은 월요일날 돌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 돌리는 게 삼성전자가 돌릴 수 있겠네요. 근거가 돼요 안 돼요? 막연하게 코로나19가요. 뉴스 안 봤어? 우리는 봤잖아. 막연하게 이게 그러니까 이게 좀 낙폭가돼 오를 것 같아요. 나쁜 사람들이지 아주 그냥. 그래놓고 돈 내놓으라 그러잖아 여러분들한테. 거기다 돈 갖다 주고 그냥 와서 윤정도한테 선생님 어떡해요. 거기 갖다 줄 돈 윤정도 주라고 맛있는 거 좀 사 먹게. 70110 아까 눌렀잖아요. 11월 9일이 생일이요. 이거 이러다 쏘고기도 못 먹게 생겼어. 근데 윤정도 그날 쏘고기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11월 9일날 장이 그때까지는 최소 100포인트 이상 올라와 있을 것 같아. 왜? 오늘은 60포인트 빠졌는데 뭐 이건 다 돌린다고 봐야죠. 인위적이잖아요 좀 다소. 응? 안 그래요? 억지 쓰나 윤정도가 지금 억지 쓰고 있는 거야? 억지 쓰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잖아요. 삼성전자 한 주를 갖고 있을 때의 흐름. 시장이 이 당시에 오늘 종가가 2.56% 빠졌고요. 이미 여기까지 장중에 빠졌을 때 그러면 2% 중반 빠진 거 아니에요? 저기까지 빠져 있을 때가 이미 마감동시 효과 전에 마감동시 효과 직전에 2% 중반까지 빠졌나 삼성전자가? 하이닉스가 2% 중반까지 막 빠졌어요. 오늘 플러스까지 났었는데 월봉 기준으로 최고 고점 대비해서 13% 빠져 있고요. 그리고 이번 8월 고점 대비해서 시장이 빠진 게 얼마? 7.77 빠져 있어요. 그럼 네 계좌가 7.77 빠져 있으면 그나마 그래 괜찮네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잖아요. 내 계좌가 7.77 빠져 있으면 그나마 다행스러운 건데 당연히 더 빠져 있죠. 왜? 유틸리티주들과 일부 강세를 띠는 종목이 있기 때문에 주가 평균은
시장 대비 어쩔 수 없이 더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IT의 흐름, 물론 IT도 극대형주만 안 빠졌죠. 덜 빠진 거죠. 극대형주만. IT의 흐름, 거기에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흐름 한번 보자고요. 숨을 못 쉴 정도인지. 예?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전기전자 업종은 고점 대비 얼마나 빠졌나 주봉으로 볼까요? 얼마나 빠졌나. 최고점 대비 7.88이네. 어? 최고점 대비. 어? 시장은 2018년도 최고점 뚫지도 못하는데 얘는 2020년에 그 고점을 뚫어버리고 그 고점 대비해서 또 올해 8월 대비해서 볼까요? 8월 대비? 8월 중순 대비? 얼마나 빠졌나? 아이고 7.54 빠졌네. 에? 아이고 7.54 빠졌네. 아이고 시장 대비 덜 빠졌네. 그것도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게 아니죠. 그 못된 것들이 여러분들께 드리는 황금 대바닥주, 이런 황금 대바닥주에서 또 깨진 것처럼 억울한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얘는 황금 대바닥주가 아니라 이 고점이 2018년도 시장 고점보다 위라는 얘기예요. 그 위에까지 올라와 있었고 이 고점에서부터 밀려 내려온 게 바닥 대비 들어오지 않았냐? 안 빠졌잖아.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안 빠졌는데 고점이 최고점인데 여러분들처럼 황금 대바닥주를 찾는 게 아니라 황금 대폭등주를 찾아갖고 이렇게 수익을 내야지. 내 원금만 지키고 있으면은 문제가 없다니까요. 내 원금만 지키고 있으면. 응? 삼성전자 볼까요? 하이닉스 볼까요? 숨을 못 쉴 정도인지. 그리고 나서 우리의 전략을 다시 한번 보죠. 어떤 전략으로 꾸려왔길래 이렇게 큰 소리를 치는지. 정 의원님들도 오늘 같은 날은 힘들어 하실 것 같은데 윤정두 방에 아니야. 힘들어 하셔도 힘들어하는 종목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어떤 거? 넷마블. 어떤 거? IT 장비 부품 소재. 어떤 거? 의약품. 비중 70%씩 들인 IT 극대형주는 그나마 숨 쉴 수 있어. LG화학에서 숨 못 쉬어 지금? 거짓말쟁이들. 현대차는 거기서 숨 못 쉬어? 삼성전자가 지금 사상 최대치 고점 62,800원 올 초에 넘겼어요. 응? 그리고 8월달 이후에 빠진 게 있어?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해서 8% 빠졌는데 8%. 하이닉스는 3월 저점 찍고 나서 움직임 폭이 없어. 하이닉스 1월달에 편입했나? 1월달에 차익 실현 안 하셨어요? 1월달에 편입해서 뻥쟁이들 3월 바닥 찍고 돌리고 나서 하이닉스 자체 9만원 수준까지 들어올린 거는 종가 기준으로 주봉 기준입니다. 종가 기준은 한 번뿐이 없고 저 넘길 때 샀다고 그래도 분할 매수했으면 됐고 그러고 나서 이 중반부터 해서 미끄러졌다고 치면 이번에 그래 9만 원에 샀다고 쳐요. 분할 매수 해야지. 그러면 왜 분할 매수 안 하고 힘겨워해? 12% 빠졌어. 시장 얼마? 7.77. 777이야 777 시장이. 예? 오늘 윤정도 키워드가 777인데 시장도 777이요. 12% 빠졌어요. 최고점에서 샀어 하이닉스? 거짓말쟁이들. 삼성전기 그렇게 버거워요? 수익 난 게 없으니까 버겁겠죠. 근데 삼성전기가 그렇다고 수익이 안 났어? 그것도 아니잖아요. 평균적으로 보자는 거야. 평균적으로. 이거 뭐 어쩌라고 이거. 올 초에 사상 최대치는 아니고 고점 찍고 지금 이번에 고점 찍고 7월 31일 날 고점 찍고 9.80이네. 약 오르는 거죠. 아우 이거 그냥 확 그냥 막 그냥 별로 오른 것도 없는 것 같고. 왜? 시즌에서 무지하게 먹었거든. 별로 오른 것도 없는 것 같고 네이버에서 무지하게 먹었거든. 별로 오른 것도 없는 것 같고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무지하게 먹었거든. 별로 오른 게 없는 것 같고 한직칼에서 무지하게 먹었거든. 그러다 보니까 정상적인 변동의 흐름을 우리가 용납을 못 해버리는 거예요. 이 종목들 갖고 있다 보니 어때요? 행복해 안 행복해? 행복한 거예요 사실은. 시장 대비해서 이렇게 방어가 돼주고 있는 종목의 비중을 우리가 열심히 실어갖고 있다? 행복한 거죠. 다시 보실까요? 우리가 여러분들의 전략 기준을 잡아드리는 전략 기준을. 자 이렇게 보시면은요. 목차로 볼게요. 목차. 내가 뭘 보여드리려고 그러냐면 제가 이 그 포트폴리오 비중에 또 종목이 몇 개가 있었는지 종목 없었어요.
종목이 어디서 우리가 맨날 맨 밑에서부터 포트 종목이 오픈돼 있을 때 기준 한번 볼게요. 무방 안내, 실전 영상 보러 가기, 수익 나는 뭐 포트 어디서 포트 언제부터 올려드렸지? 그 전에 분명히 포트 올려드린 것 같은데. 포트 이건가? 아닌데. 포트 이게 유료방이잖아요, 그죠? VIP 포트폴리오 늦게 올려드렸구나. 그 전에 문자로만 싸드리고 여기 주력 포트폴리오 4월 16일입니다. 4월 16일이에요. 4월 16일 날 IT 비중 55%까지 채워드렸어요. 4월 16일 날. 왜? 조정받고 시장 조정받고 뭐 그런 기준에 이때만 해도 한진칼 네이버 30% 비중이죠. 나머지 수익 종목 10% 엄마 LG화학 얼마 31만 원이네. 34만 원 돌파하면 산다 써있네. 근데 이거 마케팅 안 하잖아요. 왜? 저때 비중 수익으로 10% 들어갔지 주력으로 우리가 30%, 40%, 50% 들어갔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주력으로 들어간 종목군들 자체가 거의 없죠. 그 이후에 또 볼까요? 4월 20일 시간 좀 지나고 봅시다. 5월 8일 날 5월 9일 날 볼까요? 5월 9일 날? 왜 그러냐면은 네이버 연일 폭등 차익 실현 전량 차익 실현 했잖아요. 기념 이벤트 5월 10일 날. 전량 차익 실현. 그러고 나서 주력 포트폴리오 어디 있어? 여기 있네. 5월 21일 날 주력 포트폴리오 네이버 이제 전량 차익 실현했지. 그러면 IT 55%야. 삼성 전기 위주로. 그러고 나서 뭐 한진칼은 이때까지 계속 7월 때까지 변동성이 계속 나올 때고 3만 원대에서부터 11만 원 그리고 저점은 계속 높여지고 엄마 네이버가 없어졌네. 네이버가 비중이 어떻게 뭐라고 돼 있어요? 현구간 빵이네 빵. 수익 종목은 아예 없네. 삼성 바이오로직스네. 60만 원 구간부터 편입하고 30% 꽉 채웁니다. 최대 20%인데 그 다음에 바로 올려서 30% 꽉 채웁니다. 그럼 뭐예요? IT 하나, 한진칼 하나,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게 없네 종목이.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뻥을 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비중이 바뀐 게 다시 바뀐 게 언제 바뀌어요? 7월달 딱 들어서면서 자 시즌으로 바꿉니다. 엄마 어디 갔어? 삼성바이오로직스 현구간 10%를 확 줄었네. 삼성물산 줄었네. 그러더니 셀트리온 삼형제를 어떻게 전량 차익 실현해버려요. 응? 이거 갖고 있던 건 전량 차익 실현해. 왜? 시즌 사야 되니까. 그러면 IT, 한진칼, 삼성바이오로직스 전량 차익 실현, 물산 전량 차익 실현 끝. 그 다음에 시즌으로 바꿔줘. 어떻게? 여기 볼까요? 이제 어떻게 되는지. 엄마 없어졌네. 뭐가 없어졌을까? 뭐가 없어졌어? 셀트리온 삼형제가 올라 없어졌네. 그러고 나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물산도 싹 정리해서 시즌 30%로 꽉 채워버립니다. 편입 예정 딱 써있어 안 써있어? 그럼 주력은 뭐야? 시즌, 한진칼, 삼성전기, 그러니까 IT. 이해되시죠? IT 55% 최대 많이 채우면. 그 다음 한진칼 아직까지 변동성 나. 7월달까지 변동성 나. 7월 중순까지. 시즌. 바이오로직스 나머지 싹 팔았어. 없어 이제. 그나마 하나씩 들어가는 거 LG화학. 넷마블 12만 원대부터 들어가요. 5%로. 저걸 차익 실현 안 하고 계속 갖고 온 거지. 하나솔루션 22,600원 보이세요? 이거 얼마에 차익 실현해? 31,000원대. 그러고 나서 6월달에 6월달 지나갔구나. 7월달에 엄마 8월 엄마 시즌 다 팔아버려. 8월 13일날 볼까요? 어디 갔어 시즌 어디서 30% 편입에 현구간 10%뿐이 없죠. 변동성에 대한 주의 필요죠. 다 팔아버렸거든. 그래 넷마블이요. 종목이나 있어? 없어 이제. 뭐야 IT 엄마 70% 늘었네. 왜 늘었을까? 시즌을 전량 차익 실현했거든. 근데 이제 시즌 전량 차익 실현하고 한진칼이 거래대금이 확 줄어버려요. 그러면 뭘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가 IT를 본격적으로 시세를 낼 구간이니까 여기서 IT 비중을 늘립시다. 그리고 수익 종목을 좀 늘려버렸어요. IT 수익. 그리고 업종 대표주를 일부 늘렸습니다. 그죠? 그리고 지금까지. 그럼 계좌가 손실이 날 수 있어 없어요? 7월 달까지 매달 내리 막 더블 종목 하나 가지고 세 종목 들어가는데 한진칼 더블라고 막 그런 건 둘째 치고 IT 비중이 높은데 그쪽 변동성 없이 그래도 지금까지
큰 손실 없이 또 저점 편입 물량 차익 실현 부분 차익 실현도 없이 나머지 네이버 전량 차익 실현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전량 차익 실현에 그러고 나서 시전 전량 차익 실현에 그게 언제까지 8월 중순까지예요. 1월은 IT 전량 차익 실현에 지금은 왜 항상 최고점이 여러분들의 항상 최고점이 여러분들의 계좌라고 생각하세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100만 원 갖고 시작했어도 1월 달에 작년 말에 100만 원 갖고 시작했어도 항상 보시면은 최고점 이번 시장 지수 기준으로 8월 중순이죠. 8월 14일. 2460? 그게 그때 당시에 내 계좌가 100만 원에서 130만 원 돼 있었다고 치면 그게 내 계좌의 원금이라고 자꾸 생각을 해. 그러다 보니까 전략이 자꾸 삐끗삐끗해지는 거예요. 어찌됐건 결론은 뭐 원금 모토로 100만 원으로 보고 30만 원 손실 났어야 됐다. 그게 아니라 아니 손실을 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잖아. 예? 지금처럼만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윤정두가 막 꼬셔가지고 여러분 넷마블 90% 삽시다. 여러분 저거 지금 저 낙폭과다니까 서울바이오시스 100% 다 쳐버립시다. 그것만 여러분들 스스로 판단해서 저 윤정두 저러면 안 되는데 리스크 관리도 안 하고 저거 뭐야 저 오기 부리네. 지돈 아니니까 없어지면 말고 이거야? 그런 판단 능력만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면 돼요. 지금까지 주식시장에서 코 잘리고 귀 잘리고 심장 파이고 그 이유가 뭐예요? 내가 방송 나오는 것들 믿고 아이고 쟤네가 시킨 대로 하면 수익 날 줄 알고 그렇게 해서 매매를 따라해봤더니 쟤들이 나보다 못해. 왜? 여러분들은 사회 지도 계층 인사라니까 농담해라. 여러분들은 여유 자산도 주식까지 집 팔아서 주식해요? 근데 지금 방송에 나오는 친구들 중에 꼬맹이들도 많고 어린애들 많죠. 걔네 뭐 박살 것 같아? 윤정두 나부랭이 같이 뭐 옛날부터 주식했다는 친구들 있죠. 그냥 만든 다 그지였어. 응? 윤정두도 상품권 몇 장 받고 애널리스트라고 사이버 애널이라고 글 써주고 그랬단 말이에요. 메인 필진 뭐 상품권 몇 장 줬지. 다음에 메인 필진이 다음 있죠. 다음 포털 사이트 다음 그 다음이 예전에는 네이버도 마찬가지고 신문 기사나 증권사 보고서 같은 거를 함부로 갖다 올릴 수가 없었어요. 저작권 때문에. 그래서 윤정두 같은 사이버 애널이라고 해가지고 사이버 애널리스트들을 양성을 했었는데 다음에 7명이 있었어. 증권사 출신도 있고. 그 7명의 윤정두가 대장이지. 승질도 더럽잖아. 어려도 경력 높고. 응? 그럼 다음에 글 써주면 뭐 주는지 알아요? 에? 농담이 아니라 쇼핑백에다가 다음 상품권 한 10만 원, 20만 원 넣어주고 티셔츠 하나 주고 모자 하나 주고 그때 당시에 다웅의 그 대표이사가 저 이재웅 씨죠. 이재웅 씨가 분기 한번 나와서 분기 한번 모여 7명 모이라고 그래. 그때 가방 하나씩 주고 밥 먹여주고 그리고 가요. 그게 끝이야. 막말로 그지였다고 다. 여러분들만큼 매매를 그렇게 원활하게 해본 사람도 없어. 자산 여력도 없어. 다 그지야. 지 돈 다 까먹고 깔짝깔짝 하던 사람들이 대부분 내 얼굴에 지금 침 뱉는 거예요. 윤정두가. 윤정두 수익률 대 타이틀 8개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마지막 타이틀이 언제예요? 2016년도에 대신증권과 공식 수익률 대는 아니지만 대신증권하고 SBS, CNBC에서 전문가 40명 불러놓고 거기도 1등 했잖아. 여러분들 자산 지키려면요 멘토들도 검증을 해갖고 들어가는 거지 아무한테나 막 그냥 보여드려요? 자 보세요 한번 어떤 거 네이버나 이런 데 인물 검색에 수익률대 이런 거 다 나와. 조선닷컴 이런 거 다 나와. 증권카드 30년 된 거 럭키증권카드 30년 된 거 2005년도에 한국거래소에서 왜 윤정두를 초청을 해? 2007년도 대우증권 수익률대 7,681% 세계 1위. 이게 뭐야 이게? SBS, CNBC에서 대신증권하고 모의 계좌가 아닌 실제 계좌로 1억 계좌 가지고 28% 수익 내고 대형주로. 검증을 해야지 검증을. 그 검증이 안 되니까 그 당시에 시장 상황에 제가 뭐 20년에서 이런 친구들이 아니죠. 저보다 나이가 많아요. 대부분
제 비슷한 시기에 활동한 분들이 대부분 저보다 연세가 많아요. 연세 많으면 뭐 할 거예요. 윤정두가 성질도 더럽지. 거기다가 윤정두는 교육 자료 자체가 다르잖아요. 이 당시에 이런 거 다 윤정두한테 받아다가 대표님 저 이거 방송 온 거 주시면 안 돼요. 갖다 쓰세요. 이제는 이제 정보의 홍수다 보니까 남의 거 갖다가 자기 거인 양 떠들다 보니 돈 받고 시황 파는 우리 샤프 같은 양반들 공부 열심히 한 거하고 경험치하고는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맨날 엄한 소리 하니까 여러분들 계좌만 깨지는 거야. 트럼프 대통령 당선됐는데 거기다가 뭔 그리 철천지 원한 줬다고 그런 양반들한테 1등 국민이 뽑은 미국의 그런 대통령이잖아 그 나라. 아니 뭐 아프리카에서 무슨 뭐 선거 조작해가지고 대통령 됐나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 그쪽에서 민주당 과격분자가 무슨 뭐 정신병원 넣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거를 그대로 한국경제TV라는 데서 나와서 무슨 말 같지도 않은 트럼프 정신병원 넣어야 된다고. 그게 아이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제는 선택을 잘 하셔야 돼. 이제는. 시장이 휘청되더라도 이 자료 보세요. 이런 자료들. 시장이 휘청되더라도 제대로 된 살아날 방법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모색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2005년도 자료예요. 싱크풀 자료. 강연의 자료. 방송 원고. 이거 받아가려고 전문가들이 줄 섰었어. 농담이 아니라. 이거 어디서 퍼오는 것 같아요? 다 엑셀로 작업한 거 우리가. 직원들 30명씩 쓰면서. 이 당시에 직원 30명 있는 전문가 자체가 없었죠. 법인 자체가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딱 한 명 있었어. 개인 사업자. 이토마토에 이봉로 씨라고 개인 사업자 한 명 있었고 나머지는 이제 사이트고 윤정두가 유일하게 유사투자자문 법인이 있었죠. 창피하더라고. 직업이 뭐예요? 그런데 직업이 없는 거야. 법인 운영합니다. 나중에 안 되겠더라고. 결론적으로는 어때요? 마지막에 종목 몇 개만 더 보고 이제 자 보시면은 삼성전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LG전자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래요. 이번에 조정 많이 받았어요. 아니 농담하는 게 아니라 짜증스럽게 받았어요. 이거 뭐 수익도 뭐 얼마 나지도 못하고. 우리가 8월 1일부터 들어갔거든. 7만 1,000원부터 정확하게. 그전에는 언급도 안 해요. 언급은 하지. 근데 우리 주력으로 들어간 거. 거짓말은 안 해요. 윤정두는. 사지도 않은 거 샀다고 그러거나 우리가 비중도 없는데 비중이 있다고 그러나 그러지 않아요. 막말로 무슨 뭐 피플바이오 뭐 수익 났습니다. 그거 1%. 몇 달 만에 단기 매매주 문자 사인 줘서 1% 들어간 거예요. 삼성 엔지니어링 5% 미만 2번 분할 매수합니다. 그럼 2.5% 들어간 거예요. 그것도 현금이 없어서 못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LG전자 15%나 빠져서 막 짜증이 날 정도로. 8월부터 들어가신 분들은 수익이죠. 상관없어요. 그나마도 약 오를 뿐이지. 이번에 합류하셔서 들어가신 분들은 아우. 근데 솔직히 여러분들이 느끼실 거야. 윤정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저 녀석 저거 쇼하고 있는데 지자랑하네. 지자랑을 어떻게 저렇게 멋있게 할 수 있을까 그럴 거 아니야. 솔직히. 지금 동료들 만나면 그런다니까요. 죽을 것 같다고. 왜? 그러니까 죽을 것 같다고 웃으면서 얘기하는 거지. 왜? 아우 장이 개판이에요. 종목 주기만 다 빠져요. 야 인마 똑바로 된 걸 제대로 된 걸 줘. 네 돈이라고 생각하고 도 아니면 뭐라고 생각하지 말고 히트 치려고 생각하지 말고 종목 하나 한번 막 던져놨다가 상한가 가면 그걸로 마케팅할 생각하지 말고 네 돈이라면 어떤 거 할지. 네 돈이어도 너도 그런 거 할 수도 있겠다. 인생 뭐 있어 한 방 하려고. 근데 그러지 말고 제대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여유 자산이 보통들 그래요. 처음엔 그냥 막 해요. 대충 막 해요. 저 친구 믿고 한번 해볼까 하고 막 그냥 아무렇게나 해요. 그래 놓고 나중에 손실이 나기 시작하면은 이것들 봐라. 뭐 이거 주식이 뭐나 된다고. 내가 그래도 방귀깨 하나 끼는데 이거 내가 한번 공부해볼까? 그러면서 점점 장이 어려울 때 교육열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장 좋을 때는 아무것도 안 봐요. 뭘 봐. 시점 사갖고 가만히 냅두면 자고 일어나면 폭등인데. 응? 어제 말씀드렸죠. 수젠텍 같은 경우에. 수젠텍이 나쁘다 폭락해야 된다 그게 아니라 우린 수젠텍 수익 안 냈냐고. EDG 수익 안 냈어요? 어마어마한 수익을 냈지. EDG 3월 말에 새벽 뜬 거 보여드려? 방송 원고 보여드려? 우린 비중은 없었어요. 교육만 해드리고 단타만 힘드세요? 단타 종목 더 이렇게 하고 단타를 드렸지.
그 짧은 순간에 반토막이에요. 근데 반토막인 걸 떠나서 넷마블은 안 깨졌나? 반토막인 걸 떠나서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응? 거래대금이 줄어버렸어요. 급격히. 응? 에이, 넷마블도 거래대금 다 줄고 다른 것도 다 줄어. 걔네들은 비이성적인 거래대금이 아니란 말이야. 무슨 얘기냐면 수젠텍의 또 EDGC의 거래대금 거래량은요. 2월 10일 날 우리나라 코스닥 시장의 거래대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5조 미만이에요. 2월 10일 날 5조 미만. 2월 10일 날 거래대금 5조 미만. 근데 7월 말경인가요? 시즌 상한가 가고 EDGC 랩지노믹스 막 폭등 나올 때 그때 시즌이 2조 3천억. 그리고 나머지 종목 다 합쳐서 4종목이 4조 원이 터집니다. 시가총액 코딱지만한 게. 2월 10일 날 5조 미만의 거래대금이었는데 전체 시장이 코스닥 전체 시장이. 근데 이날 기준에 이날이 맞을 거예요. 이날 7월 30일 날 한번 볼게요. 7월 30일 원고를 한번 보겠습니다. 7월 30일이 맞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그게 소름 돋는 일인지를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 테니까 설명 듣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701109 한번 갑시다. 찾아낼 동안에 701109 설명 듣고 싶어요. 그게 뭔 소린지 모르겠지만 거래대금이 그렇게 중요하고 이 종목군들이 자칫 잘못하면 죽을 수 있구나 라는 거를 제대로 한번 설명 듣고 싶어요. 그래야 미련 없이 제대로 된 종목에서 수익을 낼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수익 내려고 하지 여러분들 돈 다 갖다 그냥 아무데나 갖다 오기 부려서 아이고 없으면 말고 이러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 그죠? 70110 한번 신나게 빠르게 내가 오늘 제대로 된 거 제대로 배우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니까 701109 7월 30일쯤인 것 같은데 정확히 제가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701109 수젠텍, 랩지노믹스, 시젠 어디 갔어? 시젠 1조 2조 이때 잠시만 시즌으로 찾는 게 빠르겠다. 날짜를 굉장히 중요해요.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살아남을 수 있느냐에 진짜 가장 그 중요한 흐름 기준이 되는데 7월 말일이 아니라 그러면 7월 잠시만요. 찾아볼게요. 23일 거래대금 이날 거래대금 얼마? 자 7월 10일 7월 10일 윤정두가 뭐래 이렇게 나빠졌어. 원래는 윤정두 어떻게 돼? 입만 열면 데이터 윤정두죠. 입만 열면 그냥 이게 바로 목사님 마케팅인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6절 보시면은 마태복음 몇 장 몇 절 보시면은 뭐 이거 우리 아버지가 맨날 적어 오셨거든. 근데 맨날 틀려. 그럼 아버지 생각하는 거야. 아유 내가 틀린 게 아니라 목사님이 틀리신 게 아니라 내가 잘못 받아 적어 왔겠지. 반이 틀려 반이. 그때는 인터넷이 안 될 때잖아요. 핸드폰도 없을 때잖아. 그러니까 실시간 검사를 못해. 자 고린도전서 3장 8절에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장 4절에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뭐가 말씀하셨습니다. 7월 10일이야. 7월 10일. 자 보세요 한번. 7월 10일 날 시가 거래대금이 2조 3천억이죠. 넵지노믹스 진단 키트주만 보자는 거예요. 얼마? 그럼 2조 6천억이죠. 그죠? 그리고 어디 가서 EDGC 수젠텍 요때 보시면 이때도 아니다. 이날 7월 10일도 아니다. 7월 10일 이후다. 어찌됐건 이날 거래대금도 2조 6천억에 3조 되죠. 2조 6천억에 3조. 그잖아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날짜를 정확하게 내가 알아낼게요. 이걸 교육교재로 썼단 말이에요. 이걸 교육교재로. 그렇게 해서 저 거래대금이 터져 나오는데 7월 10일 뭐 이럴 때 거래대금 터져 나오는데 2월 10일자에 코스닥 시장의 거래대금을 한번 보시면요. 5조가 안 나와요. 4조 원대 4조든가 코스닥 한번 보시죠. 거래대금을. 2월 올해 들어서 가장 적은 2월 10일, 2월 6일, 2월 10일 얼마? 4조 8천억 나왔습니다. 거래대금. 4조 8천억이 나왔는데 시젠, 넵지노믹스, EDGC, 수젠텍 4종목의 거래대금 합쳐가지고 4조 원이 나와버려요. 4조 원이.
그런 시장의 흐름이 지금 연출이 됐다가 그 거래대금이 없어진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자 보세요. 뭐 수젠텍도 마찬가지고 시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어제죠 어제 9%나 변동이 났어요. 근데 윤정두가 천하의 윤정두가 누구보다 빠른 윤정두가 수익률 대 8번 우승한 윤정두가 오늘도 상한가를 잡아내는 윤정두가 29일 날 바보여서 진단키트 주들 안 봤을까? 들여다보더라도 매매 사인을 못 드려요. 왜? 개별 매매 기준이거나 혹은 아주 제한적인 10% 미만의 변동성이면 들여다볼 수가 있는데 이미 끼가 있어서 한번 터지면 5천억씩 이렇게 터지던 거래대금의 종목이 거래대금이 안 나와요 이제. 근데 그 거래대금이라는 게 넷마블도 안 나오고 바닥이잖아요. 얘는요. 5천억이라는 거래대금이 나올 때 회전율, 거래량의 회전율로 따지면은요. 1,500만 주짜리거든요. 1,500만 주짜리를 비이성적으로 뺑뺑이를 돌려놨단 말이에요. 비이성적으로 1,500만 주짜리를. 이게 1,000만 주거든. 대주주 지분을 빌려다가 매매한 다음에 다시 갖다 줬나? 이해되세요? 거래량이 자기 주식수보다 더 많아. 거래량이 자기 주식수보다. 그런 비이성적인 흐름이 나오다가 그 비이성적인 흐름이 이제는 정점에 달해서 더 이상 형성이 안 돼 버리면 그러면 죽는 겁니다. 어떻게 죽냐고요? 죽는 거 제대로 보여줘? 셀트리온. 아니 그렇게 뛰어난 셀트리온이 39만 2천 원 대비 60%가 빠져버리네. 그잖아. 2018년도 2017년 하반기에 비이성적인 흐름 나오다가 시가총액 40조를 넘기고 시가총액 3위까지 올라갔던 셀트리온이 거래대금 어때요? 죽어버리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60% 이상 빠져버립니다. 신라젠 볼까요? 매출액 60억짜리를 10조까지 땡겼죠. 저거 예견을 못했냐고 윤정두가 웃기고 있어. 저걸 왜 예견을 못해 윤정두가. 시가총액을 10조까지 만드는데 우리는 주식수까지 달달달달 외우잖아요. 그런 윤정두가 7천만 주에 달하는 이런 신라젠을 매출액 60억짜리 70억짜리를 15만 원 만들어서 10조를 넘긴 그것도 하루에 하루. 이틀 만에 40%를 들어올려. 이틀 만에 50만 원짜리를 15만 원 만들어. 이틀 만에. 그걸 금융당국이 왜 안 잡아가냐고. 그래놓고 지금 터지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보세요. 눈으로 보세요. 거래량으로 볼 땐 잘 안 보이죠. 눈으로 봐보시라고. 거래대금이 있나. 반등 나올 때 거래대금 나와요? 죽는 거라고. 그럼 신라젠? 아유 얘 말고도 많아. 현대로템? 자 창사 이래 사상 최대치 거래대금을 터뜨리면서 경협주? 현대로템이 경협주예요? 윤정돈 방송 갖고 나가서 얘기했어. 아니 여러분 현대로템이 경협주요? 뭐 철도주? 웃기죠. 아니 유엔이 허락을 안 하는 철도를 어떻게 놓나? 이슈입니다. 심리입니다. 그거에 맞게 대처하십시오. 상상을 초월하는 거래대금이 터집니다. 시대 상황에 맞는 테마가 형성됩니다. 대북주여도 계속 바뀝니다. 그나마 하나 더 대북주가 뭐예요? 현대 엘리베이터입니다. 창사 이래 사상 최대치 거래대금입니다. 거래대금 죽으면 어떻게 돼? 죽는 거라니까. 아난티가 그 당시에 거래 정지였어요. 그때 액분인가 뭐를 했어. 그래서 얘만 시세가 들렀어요. 그러고 나서 짐 로저스인가요? 그거 딱 갖다 붙여 2018년도 하반기에 대북주 다 끝났는데 그 이후에 짐 로저스인가 3대 뭐 현인 그렇게 해서 북한에 대한 관심 있는 분을 사회이사로 모셔왔다고. 저 비이성적인 거래대금 가지고 우리가 저거 수익 안 냈어요? 교재로 다 쓰고 있잖아. 아난티 저거 수익 낼 때 우리 영균님 계시고 만인 계시고 아까 영균님 늦게 왔어요? 퇴근했어요? 얘네들은 웃겨요? 그러면 아주 재밌는 종목 보여드려? 현대건설 보여드려? 창사 이래 사상 최대치 거래대금. 창사 이래. 저게 거래량으로 따지면 그 앞전에 액분했을 때 거래량이 더 많지. 거래대금은 여기가 최고라니까. 이때 당시에 외국인들 기관들이 개인에게 얼마를 넘긴지 아세요? 이게 1억 1천만 주짜리예요. 1억 1천만 주짜리. 근데 1200만 주를 넘겨. 저게 1200만 주 넘긴 거야 저게. 11%. 그래 어떻게 되겠어? 주가가 죽는 거지. 반등 나올 때 거래되는 거래량이 있어 없어? 없죠. 없으니까 고점 못 넘긴다고. 죽어도 못 넘긴다고.
1억 1천만 주짜리에 4만 원이고 5만 원이면 어때? 시가총액이 4조 5조짜리를 그냥 막 상한가까지 날려버려. 비이성적인. 지금의 흐름에서 끝자락에서 저렇게 잘못 잡으면 죽는 거라고요. 저고점 대비 얼마 빠졌어? 61%. 말이 61%지. 응? 그럼 현대건설 저때 왜 움직였는데, 경협주가 왜 움직였는데, 경협주라고 얘기가 나온 거는요, GS건설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GS건설. 왜 그런지 아세요? 2018년도에 1분기 실적이 발표가 나오는데 시장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실적이 나오면서 GS건설의 갭상승이 19%인가 갭상승이 나와요. 그리고 한동안 그걸 깨지를 않죠. 그 갭을. 이거. 어? 이거. 너 왜 오르니? 4월 9일날 너 왜 오르니? 그랬더니 상상을 초월하는 실적이 나오면서 오른 거예요. 19%. 맞죠? 윤정도 기억 맞죠? 왜? 우린 저 매매를 했으니까. 뻥이 아니라. 종가가 14.99로 끝났는데 이때 당시만 해도 아이고 저 정도 조단위의 종목이 저렇게 올라오면 저거는 완전히 초대박인 거지. 의약품주들 미친 듯한 랠리 빼고는. 그죠? 근데 저렇게 됐으면 건설주가 GS건설만 움직이나? 그 다음에 현대건설이 시가총액은 더 크잖아요. 근데 현대건설은 갭상승이 제한적으로 나온 상태에서 추가적인 급등이 나서 그랬더니 뭐라는 시장에서 물어봐요. 왜 올라요? 그래 그저 실적. 실적이에요? 거기 하나를 더 붙이지. 뭐라고 붙여요? 경협주예요. 토목공사에 대한 토목공사를 북한이 뭐 했어. 예를 들면 그거를 현대건설한테 주라는 보장이 있어요? 얘가 왜 수혜주야? 미국하고 북한이 이렇게 까불까불하면 뭐 좋아져서 관계가 그럼 인프라 구축이 돼서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면은 유럽 애들 일본 애들이 안 들어갈 것 같아? 미국 애들 안 들어갈 때 북한에 우리 동포니까 우리가 들어가서 우리가 다 하나? 그럼 현대차는 안 들어가고 삼성전자는 안 들어가요? 중국 수혜주 운운하는 거하고 경협주 운운하는 거하고 그것처럼 바보 같은 게 어딨어. 결론적으로 요 실적 발표 날이에요. 이날이 3.95% 상승 이후에 15% 들어 올라가요. 너 왜 오르니? 그러니까 실적이야. 그 다음에 또 이제 갭상승 나. 너 왜 오르니? 경협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 이날 왜 오르니? 철도주? 이날 살 수 있어 없어? 윤정도는 사죠. 왜? 여기서부터 실적주의 기준에서부터 보니까 GS건설에서도 봤으니까 이날 갭상승 나오면 지금 안 겪어봐요. 윤정도 갭상승 매수. 삼성 엔지니어링 갭상승 10% 상승 매수. 꼬리가 없네. 보유. 그 다음 날은 윗꼬리 달리는 전량차익 실현. 그럼 실질 시장에서 전문가 나부랭이들이 들어간 거 언제 들어가? 이때 실적이는 안 들어가잖아요. 실적인데 갭상승 나또 이거 안 돼요 그러잖아. 음목 떨어져 안 돼요. 이날 갭상승 이만큼 나왔는데 들어간다고 7%에 웃기셔. 이날 들어간다고 꼬리 달렸는데 웃기고. 그 다음에 여기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이게요 경협주고요. 이게요. 그래놓고 이제 요만큼 올라가면 이제 막 난리 나는 거지. 우리 선생님 최고다부터. 그러고 나서 고위급에다 무산되니까 개파락. 응? 개파락이 12% 나오는데 선생님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다 좋은데 손절이라도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유일하게 권태민 대표 혼자가 뭘 어떻게 해? 지금까지 수익 냈잖아. 이거 변동성 먹으려고 들어간 거 아니에요? 보유. 상황 봐갖고는 돌리네 빨간물 매수. 그래놓고 그 다음날 북미 정상회담 일정 잡히죠. 그러면서 폭등. 그리고 정리. 우리는 지금 그대로 그냥 변동성 매매하면 꼬리 달리면 안 들어가. 차익 실현해. 그 다음 거래대금이 못 미치면 들어가 안 들어가. 거래대금 안 나오죠. 거래량 안 나오죠. 양봉 없죠. 거래량 양봉 없죠. 안 들어가. 이날은 원래 들어가는 날인데 방 안에서 몰래 두 분이 갖고 계셨더라고. 한 분은 안 들어갑니다 하고 있는데 자기 혼자 사갖고 있는 거야. 경협주라고 끝내준다고 간다고. 한 분은 의사 선생님인데 그때 당시 기준에 7억인가를 매매하셨어요. 7억 매매하시면서 전화가 왔어. 아침에 급하게 받았어. 응? 받았어요. 그랬더니 대표님 큰일 났어요. 왜요?
현대건설이 동시효과 보니까 마이너스 12%여서 자기가 막 샀대. 아니 근데 어떻게 사요? 8시 반인데 8시 40분인가 50분이어서 어떻게 사요? 그때 샀대. 자기는 체결이 다 됐대. 장전 시간에서 산 거야. 장전 시간에서.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전날 종가에 산 거야. 전날 종가에. 아침에 동시효과 그 장전 시간에 있잖아요. 사다 이상하니까 전화를 한 거야. 5천만 원 아침가 다행히 사다가 계속 사자마자 마이너스 12%인 거야. 그잖아요. 그 희한하니까 물어본 거야. 아니 왜 샀는데 왜 이 가격에 샀는데 저 가격이 나오지 이러면서. 그래 결국은 두 분 때문에 매매세를 안 들여서 굳이 또 들어갈 이유도 없고 아무리 우리가 비중이 없더라도 결론은 이날 샀어 우리는. 왜? 갭상승에 양봉이니까 특별한 케이스로. 응? 원래는 10%까지만 들어가는데 샀어요 우리는. 그 다음부터 윤정도 이론대로라면 단 한 번도 들어갈 자리가 나와요? 거래량이 안 나오죠. 그잖아요. 윤정도 이론대로라면 단 한 번에 거래량이 나오냐고. 거기다가 수급 4개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수급 이렇게 더 넘겼는데 들어가 안 들어가? 죽어도 안 들어가. 돈을 줘도 안 들어가. 그래 윤정도는 최고인 거야. 다른 애들은 이게요 선생님 사요 말아요. 이게 낙폭과다. 이게 사요 말아요. 이게 왜 경협주가 아닌지 아세요? 경협주가 아닌 이유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45번 한번 갑시다. 들을만하다. 경협주가 아닌 이유를 들을만하다. 또 경협주 아닌 이유를 명확히 듣고 싶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지금 옥석 가리기를 제대로 하지. 아닌 종목은 지금 잘라내야 되는 게 맞거든. 아닌 종목을 붙들고 가면서 막 50% 빠지고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한번 돌려볼까? 못 돌린다고. 죽는다고. 죽을 수 있다고. 살 길은 실적 뒷받침되고 수급 뒷받침되는 종목. 우량주가 못 갈 것 같지만 시장 30% 갈 때 130%씩 오르는 삼성전자. 못 갈 것 같지만 시장 30% 올라갈 때 190% 올라오는 하이닉스. 그거를 매년 사나 윤정부가 살 때만 산다고. 낄낄 빨빨 알아 윤정부도 이제는. 45번 출석 체크 한번 합시다. 빨리 합시다. 빨리. 지금 9시 41분이야. 숨도 못 쉬겠어 지금. 한 끼도 안 먹었어요 지금. 현대건설이 왜 경협주가 아닌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단순합니다. 1차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게요. 2000년 6월입니다. 2차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게요. 2007년 10월 2일입니다. 정확히. 2000년 6월에요. 고 김대중 대통령 남북정상회담 할 때 시장 경협주 웃기죠. 시장 추이대로 갖고 그때가 거의 고점이었어요. 경협주 소형주 잡주가 일부 움직인 건 있죠. 2007년 10월 2일이요. 글로벌 시장에서 미국이 2007년 9월에 금리를 내립니다. 그러면서 10월이 정점이 돼서 그때부터 조정이 나온 거예요. 우리나라는 11월까지 한 번 더 갑니다. 조금 더 가요. 근데 10월 2일 날 역사적인 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런 못된 짓거리를 했어요. 시가총액 2위인 포스코를, 외국인 매수도 거의 없던 포스코를, 시가총액 2위인 포스코를 개장 초부터 들어올려서 6%를 땡깁니다. 그러더니 마감 동시효과에 6%를 더 땡겨요. 마감 동시효과에. 그날이 악수한 날이거든. 고 노무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하면서. 역사적인 날이잖아. 그래서 그 당시 기준에 사상 최대치 고점으로 시장 지수가 끝나요. 물론 조금 더 갔어. 그리고 나서 조금 더 갑니다. 그리고 나서 포스코는 어떻게 돼요? 그 다음날 개파랑 6%로 출발해서 그 전날이 사상 최대치 고점으로 끝나버려요. 경협주? 그런 거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냥 소형 테마주는 있었지. 2018년 1월 이후에 평창 동계올림픽 있었죠. 그때 이미 시장에는요, 공식적으로, 그때 이미 시장에는 공식적으로 어떻게 돼요? 김여정 씨인가? 그 뭐 씨라고 불러야 돼? 뭐라고 불러야 돼? 그 친구를. 그 친구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불러야 돼? 어찌됐건 그 양반이 청와대 공식 방문하잖아요. 그러면서 청와대 공식 방문하면서 공식적으로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제의를 하고, 공식적으로 공식 일정이 다 나와 있었어요. 그 당시에 2월에도 3월에는 윤곽이 다 잡히죠. 남북 정상회담 윤곽이 잡히고 북한과의 북미 정상회담 윤곽이 잡히고 고위급 회담까지 다 노출이 돼 있을 때
현대건설이 그때 움직였어요? 거래대금 있어요? 가슴에 손 얹고 생각해봐. 경협주라며. 남북 정상회담까지 다 나왔는데 저 움직임이 있냐고. 변동성 나오고 거래량 나온 거는 실적 발표 이후인데 그 추세 좀 강해지고 그러고 나서 철도 얘기가 나오면서 갑자기 빠바방 테마 준 거지. 무슨 경협주야 저게. 그리고 따라붙을 수 있는 마지막 공간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처음에 실적으로 이렇게 갔을 때 따라붙냐고. 솔직히 여기서 엄마 이렇게 하잖아요. 엄마 그러다가 이제 밀리면 요거 원래 안 되는데 아이 그래도 한번 들어가 볼까. 그래 딱 올라가면 와 대박이야. 그러다 이러면 막 죽을 것 같이 이제 주말 내내. 그러더니 상한가 나니까 세상 돈이 다 내 거야. 밀려 이제는 건물 하나씩 파는 거지. 왜? 갖고 가면 오른다고 생각하거든. 밀려 건물 하나씩 파는 거지. 윤정도 전략 그대로 보면 어때요? 거래량 거래대금이 안 터지죠? 없죠? 없으면 들어가 못 들어가? 못 들어가죠? 안 들어가죠? 그래 죽는 거야. 그냥 끝까지 죽는 거야. 죽을 때까지 계속 죽는 거야. 건물 몇 개 팔았겠지. 아이고 반등 나오네 하고 팔았겠지. 예? 아이고 죽이네 또 하면서 막 계속 건물 팔아서 또 사고 건물 팔아서 또 사고. 그게 지금 여러분들 계좌의 기준인데 다시 돌려줘서 EDGC 봅시다. 예? 진단키트주들 초대박이었잖아 이번에. 그죠? 윤정도 수익 안 냈어. EDGC 3월 말에 볼까요? 새벽 뜨나 안 뜨나? 이때 당시에 지금 정의원님들 다 계신데 거짓말할 수 있어? 윤정두가 이날 뭘 어떻게 줬냐면은 어제도 얘기해줬죠. 이게 샛별형이에요. 이게 이평선 다 빼볼까? 샛별형이에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장은 깨지는데 얘네는 가는 거야. 그래 윤정두 그랬잖아요. 개장 초에 시즌이 막 가. 개장 초에. 그 여기 이만큼 돌릴 때 뭐라 그랬어요? 자 매수. 여러분 윤정두가 뭐 종목 못 들여서 안 드리는 것 같아요? 매수하세요. 대형주 죽어라고 빠지죠? 힘들죠? 매수하세요. 그나마 한직칼 갖고 우리 먹고 살고 있죠? 힘들어요? 매수하세요. 다만 시가총액 코딱지 많았죠? 예? 이런 거 변동성 감당 안 되죠? 매수하세요. 조금 있다가 또 매수하세요. 문자 쌓이면 못 내보내드립니다. 변동성이 커서. 매수하세요. 못하죠? 자, 10,000원 근처 찍고 순식간에 내려온 게 6,000원대 5거래일 만에 3,500원 빠졌어. 35% 빠졌어. 5일 만에. 또 하루 만에 20% 빠졌어. 비중 이걸 막 몰빵할 거예요? 못 들어가죠. 근데 이런 종목을 매매하려면 이러한 흐름들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냥 뭐 캔들 분석하고 실적 분석, 펀드멘탈 분석은 솔직히 제한적이고. 그럼 보세요. 이날 이후부터 거래대금 거래량 터지고 양봉이 나오면 들어갑니다. 4일 연속 상한가예요. 갭상승 1조 미만짜리 얼마까지 개장 초에 15%까지 따라붙을 수 있다고 그랬죠. 14%예요. 여기는 미끄러져 내려온 게 7%까지 밀려 내려오고 돌렸어요. 여기는 마찬가지로 갭상승 이후에 9%까지 밀려 내려왔다 돌렸어요. 이걸 못 들어갑니까? 기계적으로 들어가야죠. 얘가 힘들어요? 그럼 이때 당시에 똑같은 날짜 기준으로 수젠텍 랩지노믹스 시젠을 보세요. 그럼 시젠이 대장주로서 움직여주고 랩지노믹스 수젠텍이 얘 이렇게 갭상승 나오고 상한가 갈 때 들어오르고 같이 상한가 가지고 말 그대로 짝짓기. 그러던 이런 폭등 랠리를 여러분들이 겪다 보니 이런 폭등 랠리를 겪다 보니 어떻게 돼요? 삼성전자 우스워지는 거지. 현대차 우스워지는 거지. 그러다가 현대차 LG화학 변동성이 하루에 11%, 14%, 하나솔루션 뭐 24%씩 나오니까 얘네들 말고 이제 글로 가볼까? 근데 그 조정폭에 대해서 못 견디는 거잖아요. 지금 EDGC 같은 경우에도 뭐 어떻게 보면 넷마블처럼 빠졌어요. 넷마블도 뭐 어마어마하게 빠졌지. 뭐 얘네만 뭐라고 할 이유가 뭐가 있어. 넷마블도 박살났는데. 근데 얘기했잖아요. 넷마블의 기본적인 펀드멘탈과 넷마블의 지분율과 수급 범위. 얘는 비이성적인 거래량을 터트렸잖아요. EDGC 하루에 거래량 부분 보시면은요. 회전율이 4,290만 주짜리잖아요. 보세요. 4천만 주를 넘겨 하루에. 하루에 4천만 주를 넘겨요. 대주주 지분 뺏어다가 하루 매매시키고 다시 돌려줬나? 저게 없어진다고. 저 거래량이 순식간에 없어졌잖아. 지금 순식간에. 그러니까 지금의 기준에서 안 드리는 거 못 드리는 거야.
여기서 올라갈 수도 있어요. 올라가면 이렇게 올라가야 된다니까. 거래량 터지면서 이렇게. 근데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시장 자체 박살이 나요? 코로나19 때문에 시장이 박살 난 거 있어? 솔직히 없잖아요. 코로나19 때문에 미국이 초전 박살 났나? 시장 지수가 안 났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지나고 시간이 지날수록 내성이 생기는 거예요. 코로나19 때문에 힘겹긴 하지만 시장이 붕괴되지는 않구나. 엄마? EDC 같은 경우에 상한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네? 끝난 거예요 이게. 여기서 미련 갖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냥 막연하게 미련 갖지 마세요가 아니라 기술적으로 완벽하게 해드리잖아. 거래량 거래대금이 안 나오면, 최소범위 1,000억 이상이 안 터지면, 그리고 앞전에 의미 있는 거래량 거래대금이 안 나오면 저고점들을 넘기기에는 벅차다. 쟤네들이 오른 것도 실질적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매수매도 이렇게. 결론적으로 나머지 이제 업종군 종목군 빨리 보겠습니다. IT는 봤죠? 보셨잖아요. 그러면은 현대차 볼까요? 현대차가 왜? 현대차가 왜? 뭐 문제 있어요? 현대건설이는 죄송합니다. 현대차. 깜짝 놀랐어요. 현대차 보고, 현대건설 보고. 현대차가 문제 있나요? 7년 만에 최고점을 찍어주고 지금 미끄러지는 상태인데 앞으로 떨어진다 오른다는 논하지 말자고요. 윤정도는 분명히 떨어진다 오른다의 기준에서 오른다고 보는데 그거에 대한 신뢰도가 지금 안 좋잖아요. 그 신뢰도가 안 좋다는 건 딴 게 아니라 지금의 기준에서는 누구도 믿을 수 없고 공포감이 앞서잖아요. 그럼 다른 거 오른다 내린다를 따지지 말자니까. 오른다 내린다를 따지지 말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황금 대바닥주에서 한 번 더 미끄러져서, 예를 들면 현대차가 예를 들어서 현대차가 미끄러지고 조금 반등 나오다가 또 미끄러지고 저기 앞전에 고점에서부터 쭉쭉쭉 미끄러지면서 맨날 따지는 게 뭐예요? 황금 대바닥주 거래량 거래대금이 안 나와. 수급도 안 좋아. 엔화가 약세야. 이겨낼 수가 없어. 근데도 얘가 저평가고요. 무슨 저평가인데? 유보금 대비해서 PBR이 그렇게 따지면 한국전력은 무슨 뭐 저평가의 할아버지다. 그럼 우리는 언제 들어서 솔직히 이 바닥을 넘기고 돌릴 때에 거래대금 거래량이 제대로 실리면서 돌릴 때 왜 오를까라는 생각을 먼저 해봐야죠. 왜 올라요? 왜 올라요? 달러 인덱스가 약세를 띈다며. 어느 통화에 대해서? 엔화에 대해서 약세를 띠는 거지. 달러 인덱스가 지 마음대로 유로화 대비 파운드화 대비 약세를 띌 수 있을까 봐요. 조금은 약세를 띄어도 비이성적인 약세를 못 띄죠. 누구의 결국은 엔화 대비입니다. 엔화가 강세를 띄니 어부지리. 거기다가 일단 어찌됐건 정부 정책, 그린 정책, 또 미국의 대선 후보 조 바이든 후보가 어느 정도 조금 더 우위에 점해져 있어. 친환경으로 돌아서나?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 정부 정책까지. 뭐 어찌됐건 추세가 거래 대금을 터뜨리면서 나와요. 사상 최대치 거래 대금을 터뜨리면서 사상 최대치. 그러니까 오른다 내린다는 그럼 따지지 맙시다. 왜? 빈정상에 계시니까 오른다고 샀는데 빠졌어. 속상해 죽겠어. 윤정도 책임져. 오케이. 황금 다바닥에서 미끄러져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7년 만에 최고점을 찍고 밀려 내려오는데, 여러분들이 공포감을 느꼈던 대선 충당금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게 악재인지 우재인지 모르겠는데 막 시장에서는 이거요 어쩌고 저쩌고 윤정처럼 명확하게 얘기도 안 해주고, 결론은 그렇게 해서 7년 만에 신고가 랠리를 내주다가 8월 고점 대비 8월 시장 고점 2460포인트 대비 주가 더 들어 올리다가 이번에 차익 실현 욕구에 의한 조정이 나왔어요. 그 조정이 나오는 과정 속에서 요날까지 차익 실현 욕구에 대한 조정이라고 치면 요날 그 전날 뭐가 터지는 거예요? 대선 충당금. 그리고 개파락 이후에 6% 개파락 이후에 윤정도 뭐라 그랬어요? 시간에서 4%대 빠졌는데요. 만약에 개파락 나오고 추가 3% 밀리면 손절합니다. 일단은 어금니 앙당 물고. 솔직히 따지면은 손실률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평균 단가 감안하면. 또 오히려 수익이신 분들도 있고 15만 원부터 들어갔으니까
근데 다행히 돌려요. 돌릴 때 우리는 뭘 선택을 했죠? 현대 글로비스를 선택했죠. 그렇게 해서 거기서 일단은 들어갔든 못 들어갔든 5일 연속 올랐는데 못 들어가는 그런 게 어디서 매일 매수장이 나갔는데 지금의 기준이 종가 기준을 밀려 내려왔지만 대선 충당금 얘기 이슈 불거지고 난 이후에 그러면서 어마어마하게 밀렸나? 시장 대비? 아니죠. 다른 걸 떠나서 이걸 얘기하자는 거예요. 시장이 어려워요? 힘겨워요? 죽을 것 같아요? 현대차 최고점에서 사셨어? 우리가 힘들고 괴로운 거는 LG화학도 최고점에서 사셨나? 난 그게 궁금해. 우리 71만 원이 최고점 주가예요. 30만 원대부터 매매하고 움직였던 거 보셨죠? 근데 그거 한 번이라도 30만 원에 윤정수 산데 따블 났어요. 그 마케팅에 단 한 번도 안 해. 왜? 주력으로 들어가지는 않았었기 때문에. 7월 말에 7월 달에 40만 원대 들어가서 50만 원에 차익 실현하고 그거 아무리 했어도 광고 안 해요. 7월 말에 들어가서 또 차익 실현했어도 광고 안 합니다. 이번에 오히려 71만 원이 평균 단가입니다. 라고 얘기하죠. 71만 원이 평균 단가. 가장 높게 잡은 게. 무지하게 빠진 것처럼 71만 원 대비해서. 물적 분할에 대한 이슈까지. 오른 거는 생각 안 해요? 오른 거 다 떠나 그래. 오케이. 시장 대비 어마어마하게 빠졌습니까? 지금 이게? 22%면 어마어마하게 빠졌네. 근데 최고점에 사셨어요? 실적이 얘가 개판인가 지금? 수급이 지금 조정받을 때 개인 외국인 기관 수급이 아주 개판이에요? 아닌데? 개인들이 많이 뺏겼는데 결론은? 그럼 IT가 솔직히 얘기해서 가슴에서 놓고 IT가 힘겹지 않죠? 우리 비중이 제일 높은데. 그다음 현대차, LG화학 버겁지 않죠? 하나솔루션 웃기셔 진짜. 대부분 수익이지. 최고점의 고점 평균 단가가 47,000원이잖아요. 근데 47,000원이요 솔직히? 그럼 힘든 건 뭐라고요? 힘든 건 얘야. 넷마블. 고점 대비 42%. 최고점에 샀어요 우리? 15만 원. 12만 원부터 산 건 얘기도 안 해. 15만 원. 그러나 차익 실현 안 한 걸 자랑스럽게 얘기해. 아우 창피한 거고 혼나야 될 일이죠. 근데 지금 살 방법을 찾자고 그랬죠. 81.77이 대주주. 외국인 합산하면 외국인 그 대주주까지 포함했을 때 88% 수준. 기간 수급 빼고 나면은 개인들 유통 물량 자체가 별로 없어요. 근데 과도하게 밀렸죠 지금. 8월 중순 이후에. 숨도 못 쉬게 밀렸죠. 우리 고점에서 잡은 분들은 18만 원에서 그 잡아서 분할 매수했다고 쳐도 17만 원까지도 있을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빠진 거야 그러면. 결론은 돌릴 때 기술적 반발력 이용해서 차익 손절을 할 건데 거래량이 터지면서 세게 돌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가급적 최대 고점 16만 원 수준까지도 한번 놓고 볼 겁니다. 근데 그러지 못하고 질질질질 헤맨다. 그러면서 반등이 나오다 밀린다. 그러면 손절해야죠. 그건 명확하게 기준을 잡아야죠. 그럼 얘가 힘든 거야 얘가. 넷마블 하나가. 나머지는 서울 바이오시스도 있고 뭐 서울 반도체도 있고 에코프로도 있고 다 있어요. 걔네들은 비중이 낮죠. 근데 걔 비중이 높다. 굉장히 높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반성을 하셔야죠. 윤정두도 반성하고. 왜? 비중은 낮게 잡아드렸지만은 윤정두가 현혹시켰으니까 비중을 많이 실었겠지. 그걸 반성해야지. 다른 걸 반성할 필요가 뭐 있어요? 우리가 지금 뭐 문제될 만한 종목이 있어? 막 눈뜨고 일었더니 하한가 두들겨 맞고 그런 종목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의약품 쪽은 다행히 제넥신 쪽도 갖고 계시는 것 같긴 한데 별로 그렇게 없으신 것 같아요. 비중도. 왜냐하면 신풍제약이 좀 더 실려 있으니까. 18만 5천 원에 차익 실현하고 15만 7천 원에 편입하고 지금 두들겨 맞은 거야. 그래서 의약품이 무섭다는 거야. 사실은. 얘도 기술적 반발력으로 정리를 할 겁니다. 신풍제약이 힘들어요. 근데 신풍제약도 20만 5천 원에 전량 차익 실현하고 그러고 나서 지금 평균 단가가 일반적으로 15만 원 미만? 그리고 저점 편입하신 분도 계시고 14만 원에서 자꾸 저도 미련을 못 버리는 거예요. 조금만 움직이면 되는데 코로나19 아직 종식되지는 않았으니까 변동이 나올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좀 놓치는 거예요. 나스닥 1% 미만으로 다 줄이고 있어요. 예?
힘들어요. 힘드시면은 진짜로 주식 다 정리하시고 쉬셔야 됩니다. 주식 다 정리하시고 쉬셔야 돼요. 공포 분위기 조정해놓고 시장 박살날 테니까 차익 실현하십시오. 이따구로 얘기해놓고 그래놓고 자기 종목은 사래. 근데 그 종목 들여다보면 또 뭐예요? 황금대바닥주 운운하면서 어디 잡주들 대도 않는 이상한 소형주들 거래량도 없는 거. 얘 왜 안 움직여요 여러분? 안 빠졌잖아요. 거래량이 없으니까 안 빠지지. 지들이 사서 자기가 사서. 그러다 시장 좋아지면 조금 올라오면 보셨죠? 한 100개 종목에서 한두 개, 또 2, 3변동성 나오면 보셨죠? 주식 이거 한 방이에요. 보셨죠? 주식이 이렇게 한 방인가? 예? 도박장 오셨어요? 일요일 날은요, 전체적인 시황, 오늘 같은 내용이 아니라 오늘은 자신감 가지시라고 얘기해 드리는 거고, 어찌됐건 일요일에는 전체적인 시황을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종목별로 이제 또 월요일 날 들여다볼 만한 종목군들 말씀드릴 겁니다. 어제부터 해서는 업종에 대해서 자세히 디테일하게 안 드리죠. 왜? 다 알려져 있으니까 우리 종목은. 거기서 추가적으로 뭐 오픈해서 무료로 계속 드리는 것도 VVIP 회원님들께 대한 예의가 아니고, VVIP 회원님들 제가 이렇게 큰 소리 치고 있지만은 아니 계좌 손실 나고 계좌가 손실이 뭐 1%든 2%든 혹은 지금 장에 뭐 5% 10% 손실 나고 기분 좋으신 분 누가 있어요? 아까 보여드렸잖아. 우리 태민 선생님은 10억씩 손실 나셔서 농담하는 게 아니라 아까 보셨잖아요. 불과 며칠 만에 막 8천만 원 손실 났다고 엉엉 우시는 분도 계시고 엉엉 우는 건 아니지만 근데 우리 방은 뭐예요? 이탈은 없어요. 그리고 서로를 위로해 주셔. 응? 그리고 자 윤정도 믿고 갑시다. 왜? 3월 달도 겪었는데 아니 세상에 3월 달도 수익을 내고 있었어 우리는. 이게 오늘이요. 이게 지금 이게 오늘 수익 감사함 축하합니다. 박수치고 웃고 당연히 중간에 아우 이거 너무 빠져요. L조항 너무 빠져요. 어떻게 대처하죠? 넷마블 숨도 못 쉬겠어요. 다 있어요. 근데 진짜 분위기가 막 진짜 그 처참한 분위기면은 운영자 3, 뭐 운영자 또 오래 계셨던 분들께서 저렇게 이모티콘 날려주시고 이거 하실 수 있겠어? 지금 보시면서 갈등하시는 분들 갈등하지 마시고 저쪽 해지해야 돼요. 해지금을 안 줘요. 다 필요 없고 1%라도 위에서 차익 실현하고 1%라도 밑에서 편입하고 지금 이 장에 완벽한 수익 기준으로 잡아내서 지금 이번 장에 제대로 수익을 잡아내실 분들만 주말에 고민하시고 월요일 날 같이 움직이려면 주말에 빨리 전화하셔서 가입부터 하셔야 되겠지. 그냥 대놓고 말씀드릴게요. 라이브 방송 가입을 하세요. 혼자 하셔서 지금처럼 아우 몇 천만 원 손실 났어요. 몇 백만 원 손실 났어요. 그거 하지 마시고 가입하셔서 멘토한테 전체적인 전략 부분 맡겨두시고 좀 편안하게 하루하루를 생활하세요. 그리고 수익 챙기시고 또 교육받으시고 아시겠죠? 10시 3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윤정도 최고야 701109 윤정도 최고야 701109 눌러주시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기준에 여러분들께 올려드릴 수 있는 거는 어제 기준에 이제 센코 같은 종목군들 어떤 식으로 편입의 기준이 됐고 제일약품 어떤 식으로 편입이 돼서 어떤 식으로 수익이 났는지 오늘 기준에 피플바이오 오늘 그 정 의원님들께 올려드린 전략 전체적인 시황 그리고 주도주에 대해서 그런 거는 올려드리긴 그렇잖아. 장이 좋아지면은 이제 우리는 이렇게 대처했습니다 하고 쭉 올려드릴 수 있더라도 그래서 일단은 오늘 기준에 이제 전략 부분들을 쭉 잡아서 올려드리긴 했는데 아침 개장 초 그때 기준에서 센코는 오늘 손절이 됐어요. 센코는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이 그 다음에 피플바이오는 오히려 이제 그 편입사인이 나갔고 그리고 수익 기준이 잡혔고 그리고
장중 기준에 이제 그 박셀바이오나 피플바이오 같은 경우에 차익 실현과 새로운 목표 주가, 새로운 접근 범위 이렇게 해서 올려드렸습니다. 그거 이제 그 참조를 하시고 그리고 자, 박셀바이오도 이제 신규 상장 이후에 피플바이오, 박셀바이오의 흐름이 상당하죠.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센코 들여다봤는데 박셀바이오와 피플바이오 계속 잡아갖고 왔었고, 그리고 센코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제부터 들어가고 오늘 16,500원 잡아드리고 그러한 흐름을